그러냐면 400, 50, 60 병신 된 거야. 그런데 골품제는 되게 중요합니다. 건국한 왕은 다 족밥입니다. 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사탄 서영진의 한국사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어디 할 거냐면 정말 중요한 데 할 거예요. 오늘 어디? 강화도 조약부터 우리 청일전쟁 전까지 할 겁니다. 방공령까지 할 건데 자,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안. 자, 보세요. 자, 고종이 드디어 그 어린 왕이었던 고종이 드디어 뭐가 되냐면 어른이 됩니다. 잘생기진 않았어, 그지? 고종이 어른이 되자, 고종이 20살이 넘게 되자 최익현이 상소를 올리고 흥성대원군이 어떻게 된다고? 하야당한다고. 얘들아, 하야가 뭐야? 쫓겨났다고. 오케이? 꺼져버렸다고. 하야라는 말이 뭐라고? 꺼졌다고. 오케이? 그러면서 흥성대원군이 뭘 시작하냐면 얘들아, 개화에 불씨를 붙입니다. 누구랑 같이? 민씨와 같이. 다시 말하지만 쌤은 명성황후를 민씨라고 말합니다. 절대 명성황후라는 칭호를 잘 써주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민씨라고 하면은 명성황후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강화도 조약을 맺음으로써 개화의 불씨가 살아나게 되는데 강화도 조약이 뭔지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강화, 도, 조약. 이걸 또한 뭐라고 부르냐면 조일, 조선과 일본이 수호 뭐 했다는 거야? 수호 조규를 맺었다고. 쉽게 말해서 강화도 조약을 통해 갖고 조선과 일본이 수호를 맺었다라는 건데, 강화도 조약은 철저하게 일본 위주로서 맺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봅시다. 강화도 조약이 뭐냐면 얘들아, 일본에서 무슨 사건을 일으키냐면 윤용호 사건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윤용호 사건이 뭐냐면 얘들아, 윤용호가 뭐냐면 배 이름이야. 배를 몰고 들어와 가지고 뭐 했냐면 우리나라한테 물을 한 잔 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걷다가 깔끔하게 포탄 쏘거든. 오케이? 그래서 윤용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뭐가 시작됐냐면 대립이 일어나게 되고 한판 붙었는데 누가 이겨? 말도 안 되게 일본이 승리하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럼으로써 맺어진 게 바로 강화도 조약이고, 그 강화도 조약은 솔직히 중딩용이고 우리 고딩부터는 조일 수호조교라고 배우셔야지 더 맞는 겁니다. 조선과 일본이 수호했어요. 자, 그러면 강화도 조약은 어떻게 맺은 거냐면 우리나라 중요합니다. 최초의 무슨 조약이냐면 근대 조약이에요. 우리나라가 최초로 근대에 맺은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며, 강화도 조약은 얘들아 첫 번째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청나라로부터 뭐 해라? 독립하세요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뒤에 좀 이따가 조약 보면서 다시 할 거고요. 청나라부터 독립을 시켜준다는 건 뭐냐면, 왜 그러냐면 얘들아 이런 거야. 일본 새끼들이 우리나라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청나라로부터 우리나라의 힘을 배제시켜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해주겠다라고는 하겠지만 결국은 뭐야? 일본 새끼들이 먹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중요해요. 완전 중요합니다. 무슨 조약이었냐면 바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왜 불평등 조약이었겠냐? 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일본이 승리했는데 우리나라 마음대로 했겠냐? 일본 마음대로 했겠냐? 그러다 보니까 일본 마음대로 불평등 조약인데 이 불평등 조약에 대한 조항은 좀 이따가 옆에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최초의 근대 조약을 통해 갖고 드디어 고종이 뭘 하게 되냐면 얘들아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 강화의 불씨가 뭐가 된다고? 강화도 조약과 조일 수호조교로 인해서, 일명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개화의 불씨를 살렸다는 게 뭐냐면 얘들아 간단합니다. 왜? 그 족밥으로 알고 있던 일본한테 우리가 두들겨 맞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뭘 해야겠다. 개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삼포를 개항하게 되는데요. 이 삼포가 어디냐면 첫 번째 인천이고요. 두 번째 부산이고요. 세 번째 원산을 개항하게 되는 겁니다. 얘들아, 인천을 개항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 서울로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었거든. 그래서 정치적 중심인 거고, 부산을 통해서 뭐 하겠다라는 거야? 무역을 통해서 뭘 벌겠다는 거야? 이 새끼들 돈 벌겠다고 경제를 열어준 거고요. 원산을 연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얘들아 이것 때문에 그래. 이 새끼들 중국으로 전쟁하러 가려면
길이 열려야 되거든. 거기가 바로 원산길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포를 개항함으로써 뭐 하는 거야? 이제부터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질질 끌려다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얘들아, 그러면 잘 봐. 조약 맺었어. 야, 우리 잡지책 사면 뭐죠? 잡지책, 매거진 사면 뭐죠? 부록 주잖아. 그잖아. 야, 여자들은 그 부록 때문에 사는 경우도 많아. 그럼 뭐 클러치백이나 막 이런 거 준다 그래서 사는 애들도 되게 많더라고. 몰랐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도 뭐 하는 줄 알아, 얘들아? 조일수호조규 부록, 일명 강화도 조약, 부록을 맺더라는 거야. 오케이? 그 부록이 뭐냐면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간행이정 심리를 설정하게 되고요. 간행이정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요거 되게 재밌는, 그냥 가자, 얘들아. 얘들아, 너네 인천 사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인천에 얘들아, 동인천, 동쪽은 얘들아, 일본 도시화가 되게 근대 도시가 되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면, 간행이정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땅이 있잖아? 그러면 얘들아, 일본 애들이 이렇게 들어왔잖아? 그러면 심리, 요 안에서만 일본 아이들이 뭐 할 수 있게? 활동할 수 있게끔 해준 게 바로 뭐야? 간행이정 심리야. 이거 나중에 다 풀립니다. 오케이? 그러다 보니 간행이정 심리다 보니까 여기는 뭐가 만들어져, 얘들아? 일본 마을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마을 안에서 일본 아이들은 뭘 사용할 수 있게?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 게 다 강화도 조약 버럭인 거야, 얘들아.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랬으면 자, 강화도 조약 부록을 맺고요. 또 뭘 맺게 되냐면 조일수호조규 장정이라는 걸 한 번 더 맺게 되는데, 이 장정은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산무정책이에요. 무가 몇 개? 3개 나온다고. 야, 러시안 캐시 무 그 새끼 아니야. 산무정책 무가 3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뭐냐면 무항세. 뭐냐면 얘들아, 항구를 쓰는 데 있어서 일본 새끼들이 세금을 안 낸다고. 두 번째 무관세. 얘들아, 이거 지금으로 치면 뭐냐면 FTA인 거야. 쉽게 말해서 일본 물건에다가 세금 안 때리겠다고. 그러니까 일본 물건이 되게 싸지겠지. 그래야지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랑 자유무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얘가 세 번째가 뭐냐면 무제한 양곡 유출입니다. 쉽게 말해서 얘들아, 양곡 뭘 갖고 나간다는 거야? 쌀을 이제 무제한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강화도 조약의 장정이한 거야. 그래서 얘들아, 강화도 조약, 부록, 장정 이걸 맺으면서 드디어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질질 끌려다니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되고. 그러면 자, 좀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윤여원 사건이에요. 일본 새끼들이 신식군대였던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지금 강화도에 성을 타고 올라오는 거야. 뭐 광성보나 초지진 같은 데를 타고 올라가지고 우리가 무너지는 그림을 이 그림이 일본 겁니다. 일본에서 가지고 온 거야, 내가. 오케이? 강화도 조약을 쉽게 말해서 일본 애들이 승리해가지고 기뻐서 그렸겠지. 개새끼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강화도 조약을 맺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인천에서 맺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을 맺음으로써 이쪽에 앉아있는 애들이 누구냐면 이게 이제 그 개새끼들, 일본 새끼들이고요. 여기 지금 우리 대신들이 앉아갖고 뭐하고 있는 거야? 조약을 맺고 있는데 무슨 조약이라고? 불평등 조약을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 강화도 조약이 뭐냐면 얘들아, 이겁니다. 봐. 자세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대충 보셔도 돼요. 강화도 조약은 저쪽 부분에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자, 조선은 자주국이면 끝났네요, 얘들아. 뭐라 해? 조선은 자주국이래. 뭐라 해? 이게 바로 청나라로부터 독립시켜주겠다고, 얘들아. 야, 너네 조선은 조선이지 왜 씨발 청나라에 질질 끌려다녀? 그러지 마, 괜찮아. 왜? 그래야지 청나라의 간섭을 빼야지, 얘들아. 이게 뭐라고? 청나라의 간섭을 빼야지 우리나라를 먹기가 편할 거 아니야. 당연한 거잖아. 두 번째, 조선과 일본은 두 나라 15개로 나갈 때 됐어. 패스. 필요 없어. 공문서를 주고받으며 10년 동안에 한문을 번역한 걸 했었고요. 일본은 공사관을 세우고, 거기에 얘들아 잘 봐. 일본은 어디에다가? 부산에다가 공사관을 세운다는 건 부상이 삼포의 계양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오도에다가 편리한 곳에 항구를 열게 되며, 일본은 항구를 열었대. 몇 개? 3개의 항구를 열었으며. 얘들아,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잘 봐. 조선 앞바다의 지도를 제작하겠대. 이게 불평등 조약이야. 조선 앞바다. 이게 하나의 뭐냐면 불평등 조약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나라 뭐냐면 얘들아,
해안을 뭐 하겠다라는 거냐면 측량하겠다라는 거야. 해양 측량권이라 그러는데 야 쉽게 말해서 이런 거야. 너네 집 사이즈 다 재고 가겠다고. 뭘 찾아주겠다 그랬냐면 이 개새끼들이 암초 찾아주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해안 침투하기 좋은 곳을 다 찾은 거야 이때. 결국은 뭐 하겠다는 거야. 불평등 조약으로서 해안 측량을 통해 갖고 우리나라를 이제 뺏기 시작하겠다라는. 야 어느 사람이 자기 집 씨랑 문 사이즈 재고 다 재고 가겠다는 거 그걸 허락해 주겠냐. 뭐야? 불평등 조약. 두 번째. 세 번째, 일본은 조선이 지정한 항구에 일본 상인들의 관계를 파견하여 관리하게 하며 두 나라 상인들은 자유롭게 무역한대 얘들아. 오케이? 아까 말했잖아. 뭐라고? 관세를 매겼다고 얘들아. 또한 일본의 별표, 이건 중요합니다. 제10조인데요. 일본은 국민은 조선 항구에서 죄를 지었더라도 심판은 일본 가서 받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취해 법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일본 애들은 우리나라 법을 지킬 필요가 뭐 없더라 이런 겁니다. 얘들아 지금 현재 취해 법권이 우리나라에 있을까? 어디? 그지? 우리나라 미군. 오케이? 얘들아 미군이 우리나라 도와주러 들어온 거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개새끼 그러니까 미국 개새끼라고 하면 되지. 미군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면 얘들아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만약 성폭행을 했어.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해? 미국 가서 오케이 재판받는 거야. 얘들아 옛날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장갑차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갑차가 한 여중생을 깔아뭉갰어 얘들아. 근데 걔 미국 가서 뭐 했어? 무죄 받았어. 왜? 훈련 중에 어떤 미친 학생이 뛰어든 걸로 됐어. 이해 가십니까? 그래 얼마를 받아. 그때 대통령이 노무현 아저씨가 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이거 얘기하면 되게 긴데 하여튼. 그래서 해양 측량권이나 취해법권 같은 게 뭘 나타내는 거야? 우리나라 불평등 조약이었다라는 거야. 이 부분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강화도 조약은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다 됐네요.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 네가 만약 고종이야. 조교야. 네가 만약 고종이야. 이게 병신 교육이야. 그러면 너 같으면 일본한테 두들겨 맞은 거야. 너보다 되게 약하다라고 생각했던 애한테 두들겨 맞았어. 그러면 가만히 있겠냐? 그지? 우리도 뭘 해야 된다? 개화를 해보아요 하고 뭐가 해? 고종이 드디어 뭘 시작하냐면 개화를 할 마음을 갖습니다. 일본 아이들이 왜 이렇게 센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겠지. 그래서 드디어 고종이 흥성병군이 하야된 상태였기 때문에 개화가 시작되는데 개화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통리기무화문입니다. 잘 봐야 들어. 통리기무화문이라는 이 단어를 너네들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통리기무화문이라는 이 단어를 외우라는 게 아니야. 통리기무화문이라는 이 단어가 나온 요 시점의 시기를 알라고 말해주는 거야. 통리기무화문을 왜 설치했냐면 뭐 하려고? 이거 쉽게 말하면 얘들아 개화를 하기 위한 관청을 세운 겁니다. 왜? 야 개화를 하려고 봤더니 씨발 아무것도 없어. 조선은 다 뭐 의정부 뭐 육조 이런 거밖에 없더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신식으로 개화를 하기 위해서 통리기무화문을 세움으로써 뭐가 시작되는 거야? 개화를. 그러면 잘 봐. 어디 보내야겠니? 누구한테 두들겨 맞았어? 일본한테 두들겨 맞았으니까 어딜 보내야겠어? 일본을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일본에 가서 이 새끼들 야 좀 가서 보고 와. 그래서 어딜 넘어가? 물을 넘어간 신사 뭐야? 지방관을 보냈다고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물을 넘어간 지방관을 보냈으며 또 어디도 보내? 당연히 청나라도 보내야지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청나라에는 누굴 뭐라고 부르냐면 그건 영선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얘들아 영선이 뭐냐면 저쪽 구파발 쪽에 가잖아 얘들아. 서울 구파발 쪽에 가면은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거기에 영선문이라는 게 있었어. 이 영선문이 야 이렇게 보면 돼. 서울이 있잖아. 그러면 짱게 청나라 애들이 일로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 청나라 애들 어서 오세요 하고 맞이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맞이하던 문이 얘들아 영선문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 영선문 앞에 가갖고 다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영선문은 뭘 나타내는 거야? 청나라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영선사로 누굴 보내냐면 김윤식이라는 사람을 보내는데 얘가 갔다 와서 한 게 바로 기기창. 지금으로 치면 얘들아 무기 만드는 거를 배우게 되는데 돈이 없어서 되게 짧게 갔다 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지도 못해. 양무운동 때 기기창이라는 걸 배우는데 진짜 짧게 배워와.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요. 수신사는 2번 보냅니다. 1차 때는 김기수라는 애 보내고요. 두 번째 보낸 애가 누구냐면 김홍집이라는 애가 보내는데 잘 봐라. 우리 홍집이 아저씨 겁나 많이 나온다.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정말 질기게 오래 가십니다. 가보개혁을 일으켰던 분도 다 김홍집이 이 사람인 거야, 얘들아. 그러면 김기수라는 사람 갔다 왔어요. 뭐 김윤식 갔다 왔나 봐. 그런데 얘들아, 김홍집 아저씨가 갔다 온 건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이 홍집이 아저씨가 갔다가 오면서 뭔가 들고 와요. 그냥 오질 않아. 그게 뭐냐면 바로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갖고 오게 되는 거야. 조선 책략이 뭐냐면 얘들아, 조선이라는 나라는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얘들아, 삼면이 바다로서 육지와 이렇게 보면 돼.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가 있잖아. 삼면이 바다인 이런 나라 뭐라 그래? 반도국가라고 하잖아. 야, 우리나라 왜 한반도야? 야, 왜 한반도야? 한민족 사는 반도국가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냐? 한국 반도가 아니야. 그럼 북한 애들 무시하는 거야.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갖고 왔는데 뭔 말이냐면 누가 내려오냐면 얘들아,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펴. 왜 그러냐면 러시아는 얘들아, 뒤에 가서 다시 하겠지만 부동항, 얼지 않는 바다가 필요했거든. 이 부동항을 얻고 싶어서 러시아가 자꾸 남하를 하면 이 조선이라는 땅이 러시아로 넘어가게 되잖아? 그러면 청나라가 됐건 일본이 됐건 미국이 됐건 피해를 본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 막아야 된다고. 러시아 남하하는 거. 그러려면 조선은 책략을 펴야 돼. 그 책략이 뭐냐면 청나라와 4대 관계며 일본과 무역을, 그러니까 외교를 해야 되고 미국과 조약을 맺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잘 봐. 우리 어차피 청나라랑은 어때? 친하잖아. 4대 관계잖아. 일본이랑은 뭐 맺었어, 얘들아? 맺었잖아. 조일수호. 이해가? 근데 누구? 미국이랑 안 맺었잖아. 그러니까 고종이 조선 책략, 이거 얘들아, 중국 황춘시안이라는 새끼가 쓴 책인데 고종이 그걸 보고 누굴 끌어들여야겠다. 미국을 끌어들여야겠구나 하고 조미 통상조약을 맺게 되는 거야. 그래서 누가 들어와? 미국이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되고, 미국이 조선 우리랑 조약 맺었으니까 우리나라 한번 오세요 하고 뭐해? 초대권을 보내줘. 그래서 미쳤나봐. 그 초대권을 받고 간 아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보빙사라고 불렀던 거야. 오케이? 그래서 뭐 홍영식 이런 사람들 가는데, 얘들아, 이거 보빙사 갔을 때 걔네들 자료가 있을 거 아니야, 미국 애들이. 그래서 보빙사 애들한테 막 연극이랑 발레 이런 걸 보여줘. 그랬더니 이랬겠지. 고종이 가서 야, 시시 쪼개지 말고 포커스페이스 잘 지키면서 야, 잘 캐와 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발레를 보는데 정말 가만히 아무 표정 없이 가만히 있다 나갔대. 야, 박수 한 번을 안 치고 가만히 앉아있다 나갔대. 하여튼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조미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조미 조약에서 좀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얘들아, 거중조정이라고 합니다. 거중조정. 거중기가 뭐야? 무거운 거 옮기는 거잖아. 그지? 거중. 무거운 일이 있을 때 조정. 미국이 도와줄게. 너네 다른 나라랑 무역하거나 다른 나라랑 뭐 할 때 좀 어려운 일 있잖아. 그럼 우리한테 부탁해.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게. 이거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게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최혜국대우야. 최혜국대우가 뭐냐면 얘들아, VVVIP인 거야, 얘들아. 야, 니네 백화점 VVVIP 본 적 있니? 야, 백화점 VVVIP 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게? 쉬워. 야, 백화점 VVVIP 되자. 그러면 완전 짱 먹어. 완전 잘해줘. 어떻게 하면 되게? 간단해. 한 달에 1억씩 쓰면 돼, 얘들아, 백화점 가서. 뭐, 그까짓 거 정도요. 부럽다.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잘 봐. 미국을 우리나라가 VVVIP로 해준다라는 건 나중에 미국이 뭔가를 원할 때 다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 이게 나중에 아관파천 때 개작살 나는 계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뭐야? 바로 개화의 시작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개화를 했으니까 우리나라도 우리
민씨 아줌마가 가만히 있었겠어. 우리 민씨 아줌마가 뭘 시행하기 시작해? 전하, 우리나라에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전하? 신식군대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신식군대를 한번 배워보죠 하면서 대가리에 별단 아이들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 별단 아이들이 바로 별기군인 거야. 이해가? 그러면 야, 잘 생각해봐. 신식군대 별기군을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일본 공사에 도움을 받아갖고 별기군이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 그게 뭐냐면 이거야. 우리 조선이 돈이 많았을까? 이 시대에? 이게 돈이 많았겠냐? 돈이 없다고! 그러다 보니 잘 봐. 재정이 많지 않아. 그러면 생각해봐. 구식군대가 있고 신식군대가 있어. 근데 뭘 키우고 싶어? 신식군대를 키우고 싶어. 그럼 구식군대 어떻게 하겠냐? 줄여야지. 그래서 5군형, 5군형을 몇 군형으로? 2군형으로 줄여버려. 그리고 요 줄임 비용을 다 누구한테 줘? 신식군대한테. 그리고 누구한테 줘? 일본 공사한테. 이런 식으로 별기군을 키운다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열받기 시작하겠냐? 얘 아니야? 그잖아. 얘들아 이렇게 보면 돼. 5군형에서 2군형으로 줄였으면 5명 중에 2명 잘린 거야. 그치? 이 2명 어디가 있었게? 동대문에서 막걸리 처먹고 있었다고. 민씨 욕하면서. 민씨 이 씨발. 미안. 하여튼 이런. 야, 나 민씨 진짜 싫어해. 야, 왜 명성황후라고 안 하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삐리릭 이런 계란 삐리릭 하면서 막걸리 졸라 먹고 있었을 거 아니야. 동대문에 모여갖고. 이해가? 그러다가 세상에서 제일 열받는 일이 생겨. 얘들아, 세상에서 제일 열받는 거는 먹을 거 갖고 장난친 새끼들이야. 그치? 야, 먹을 거로 장난친 새끼들은 지금 잡아다가 다 죽여버려야 돼. 특히 애들이 먹는 거 있지. 분유에다가 뭐 이상한 거 타는 새끼들 있지. 다 씨발 잡아다가 죽여버려야 돼 아주. 중국 봐. 중국 봤습니까? 분유 갖고 장난치니까 싹 다 모아다가 사형시켜버리는 거? 정말 대박인 나라. 이해가? 잘 봐.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면 얘들아 바로 이모 군난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요. 이게 바로 별기군입니다. 요걸 안 했네요. 잘 보세요. 이게 별기군이에요. 별기군이 뭐냐면 얘들아 신식군대예요. 보시면 별로 신식 같지 않아, 그지? 그런데 신식이랍니다. 자, 일단 조총을 들고 있으며 보병에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칼 채우고요. 딱 봤을 때 이게 신식군대래요. 뭐 어디 봐서 신식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게 바로 뭐야? 별기군인 겁니다. 이 별기군을 키우기 위해서 얘들아 90군대를 조금 억압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90군대 애들이 열받아 안 받아? 존나 열받지? 그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먹을 거에다가 장난을 치더라는 거지. 그래서 1882년 6월 9일 날 화가 난 90군대가 들고 일어나요. 그 장난이 뭐냐면 얘들아 이런 겁니다. 뭐 줘? 녹봉 줘야겠지. 녹봉을 뭘로 줘? 쌀로 줘야 돼. 그런데 얘들아 이때는 뭘로 계산하냐면 무게 갖고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무게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뭘 섞어? 겨까지 이 씨발 곁은 참겠어. 뭐 섞어? 모래. 죽여버려 아저씨. 이해가? 그러면 이거 이렇게 준 애들이 누구야? 신식군대 만든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누구야? 민씨 세력이라고. 이해가? 그러니까 뭐해? 먹을 거 갖고 장난치가 참다 못해서 드디어 뭐가 일어나? 이모년의 군난이 뭐야? 대가 뭘 일으켰어? 난 일으켰다고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파죽지세로 몰고 들어갑니다.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동대문 흥인지문에서 시작되는 거. 막걸리 먹던 애들 다 들고 일어났을 거 아니냐 당연히. 그래서 파죽지세로 일어나는데요. 잘 봐야 얘들아. 누구 잡아야겠니? 신식군대랑 일본 공사랑 민씨. 그래, 이 세 명이 타겟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생각해봐. 야, 이모군란 일어났을 때 이렇게 생각해봐. 야, 신식군대 애들 중에서도 90군대에서 뽑혀가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내가 만약 별기군이면 나 90군대 애들 그렇게 들고 일어나잖아? 그러면 막 미친 듯이 맞서 싸우지 않았을 것 같아. 도망갔지.
그렇지 않겠냐? 걷다가 야 대가리 수가 다른데 시식군대 몇 명이나 됐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흥인진문 쪽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첫 번째 어디를 공격하냐면 민경호 누구? 민씨. 오케이? 야 민씨 개작살 나는 거야. 그리고 어디 공격한다고? 일본 공사관. 오케이? 그리고 어디를 점령해? 경복궁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디를 점령하게 돼? 경복궁을 점령하게 되는 거야 얘들아. 경복궁을 점령하니까 민씨는 야 민씨 어떻게 하겠냐? 뭘 어떻게 씨발 도망가야지. 졸라 튑니다. 오케이? 야 그런데 왜 민씨 놓치게? 그지? 얼굴은 몰라. 야 이거 너무 웃기지 않냐? 얼굴을 모르고 일단 잡으러 간 거야. 뭐 보고 하려고? 옷 보고 하려고. 옷 보면 알잖아. 딱 씨발 여왕 포스가 있을 거 아니야. 딱 갔는데 뭐 했어? 옷을 갈아입었어. 상궁 옷으로. 티가 안 나. 그리고 뭐해? 도망간다고. 어디로 도망가? 조치원으로. 왜? 거기가 민씨 고향이야 얘들아. 고향까지 도망가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서 잘 생각해봐. 야 무슨 군대야? 90군대야. 그치? 다시 쓸게. 하얀색으로 쓰면 안 되잖아. 어디를 점령해? 경복궁을 점령하고 무슨 군대야? 90군대지. 그러면 얘들아 누가 필요해? 지도자가 필요해. 그렇지 않겠냐? 90군대를 끌어야 될 정말 총지휘자가 필요해. 그래서 얘네가 생각한 게 누구야? 흥선 대원군인 거야. 그래. 그래서 연희군 운영궁을 가가지고 흥성대원군을 모시고 오게 되고 흥성대원군이 다시 뭐 하게 돼? 직관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누가 들고 일어나? 90군대가 들고 일어나면서 누굴 공격하냐면 첫 번째 1번 공사관을 개작살 내버리고요. 두 번째 누구를 잡으러 가? 민씨 잡으러 가는데 민씨가 뭐 한다고 얘들아? 깔끔하게 도망갑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누구를 흥선 대원군이 뭐 하게 되는 재집권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모군란인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흥성대원군이 재집권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모군란인 거야. 그러면 자 봅시다. 흥성대원군이 재집권했어 얘들아. 그러면 개화는 어떻게 돼? 개화 끝났잖아. 그러니까 흥성대원군이 뭐해? 통리기무함은 있지? 통리기무함은 없애버리는 거야. 야 없애. 뭐 하지마.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개화했던 누구 때문이야? 민씨한테 책임을 묻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민씨를 어떻게 해? 장례를 치러주는 거야. 빈 관에다가 못질을 하신다고. 그리고 이모군란 일어난 우리 90군대한테 뭐라 그래? 명성황후 민씨 죽었다고 얘들아. 그만 해산해. 하고 뭐해? 해산한다고. 이해가? 그러면서 장례를 치러버려. 국장을 한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조치원에 살아있는 민씨가 환장할 노릇이 아니겠냐. 나 살아있는데 뒤졌다고 하시다니. 누가? 시아버지가. 그런데 민씨랑 시아버지랑 원래 사이 안 좋잖아. 민씨는 동도서기론자 뭐야? 개혁을 추진하던 애거든. 그러니까 흥성대원군은 뭐라 그러는 거야? 고종이 나쁜 게 아니고 이 며느리가 미친년이라고. 그래서 장례를 치러 국장을 한다고. 그리고 이모군란을 해산시키는데 누가 살아있었어? 명성황후가 살아있었단 말이야. 그러자 명성황후가 고종에게 뭘 보내? 쪽지를 보내 얘들아. 뭐라고? 나 살아있어요. 이해가? 여보 나 살아있어. 그런데 나 돌아갈래니까 아버지가 야 시아버지 무서워. 어떻게 하면 돼? 없애줘. 그 방법을 제시해줘. 그게 누구야? 청나라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야. 오케이? 청나라의 도움을 받아갖고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넘겨라? 흥선 대원군에게 넘기라고. 그래서 모든 청나라가 들어와서 뭐해? 이모군란은 뭐해? 진압해버려. 청나라의 도움으로 이모군란이 완전 진압되면서 흥성대원군에게 정말 모든 책임을 다 묻게 되는 거야. 그러면
흥성대원군은 어떻게 돼? 잡혀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뭘 당해? 납치를 당하게 되고 얘들아 청나라로 끌려가게 되는데 흥성대원군이 청나라에 가서 쓴 일기를 보잖아? 그러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얘들아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서해안 넘어갔을 거 아니야. 파도가 높았나 봐. 그래갖고 막 혀가 말려 들어갈 정도로 이걸 많이 하셨대요. 멀미를. 그래서 거의 죽다 살아나서 도착을 했는데 청나라의 군사가 자기를 지키는데 자기가 말을 걸어도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는데 야 생각해봐. 한나라의 왕의 아버지가 뭔가 물어보는데 개새끼들 다 쌩까고 이해가? 그래서 외로움에 되게 많이 힘들어했던 게 흥선대원군인 거야. 오케이? 그래갖고 흥선대원군이 납치됐으니까 다시 누가 들어와? 민씨가 재집권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민씨가 다시 뭐 했어? 재집권했어. 그런데 민씨가 추구했던 건 얘들아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천천히 점진개혁하자라 그랬던 거야.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얘들아 동도 서기론 일명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따라가는 건데 보세요. 동도 동쪽에 도 바른 길이 있습니다. 이 동이 뭐냐면 얘들아 어디냐면 청나라야. 청나라의 문물인 도 바른 길 유교와 누구? 중화사상을 가지고 서기 뭘 받아들이자?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고. 이해가? 그러니까 무슨 개혁하자? 우리 점진적 개혁을 해보아요 라고 말했던 거야 얘들아. 그랬더니 어머 미쳤나봐. 세상은 무슨 점진적으로 개혁해 하고 붙는 라인이 나타나. 그 라인이 바로 급진 개혁파 애들이야. 그 급진 개혁파가 누구냐면 김옥균, 홍영식, 박영효 이런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급진 개혁파 뭘 쫓아가자? 뭘 쫓아가? 급진 개혁이 추구했던 건 뭐냐면 얘들아 바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었던 거야 얘들아.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쫓아가자라고 말했던 게 바로 급진 개혁 세력이고 이걸로 인해 갑신정변이란 게 일어나게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가? 그러면 솔직히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됩니다. 메이지 유신이 뭔지를 알아야지 나중에 우리가 독립협회나 아니면은 이 14개조 정강 이런 내용이 왜 그게 그렇게 됐는지를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오셔가지고요. 이쪽을 좀 지우겠습니다. 그죠? 아 칠판 졸라 잘 지워 이제. 보세요. 메이지 유신이 뭐냐면 얘들아 일본에서 했던 개혁입니다. 이런 거야 얘들아. 근대에 개혁을 성공한 나라는 메이지 유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밖에 없어요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전 세계가 다 그 개혁을 배우고자 했던 거야. 이해가? 그러면 이 메이지 유신이 뭐냐면 얘들아 이겁니다. 이 안에 답이 있어요. 입헌 군주제야. 잘 봐. 입헌이 뭐야? 입헌이 뭐냐면 법입니다. 군주는 뭐냐면 왕이에요. 법이 왕보다 앞섰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 법은 누가 만들어? 누가 만들긴 누가 만들어? 의회가 만들지. 그러니까 의회가 왕보다 강해지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의회는 누구로부터? 국민의 의견을 제시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민에 의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입헌군주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왕권이 그만큼 좀 약해진다라는 것도 사실이야. 그럼 봐. 입헌군주제는 얘들아 그랬더니 일본에서는 누가? 귀족이었던 사무라이 새끼들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이 사무라이를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진짜 깔끔하게 다 죽여버려. 야 우리나라가 나중에 뭐 갑오개혁도 배우고 뭐 갑신정변 뭐 이런 개혁을 배울 거 아니야. 광무개혁도 배우고. 얘들아 그거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야. 양반 새끼들 다 죽여버렸으면 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무라이들은 다 처단하면서 뭐야? 신식 문물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메이지 유신이고, 이거를 얘들아 성공으로 이끌었던 게 누구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인 거야. 그 개새끼. 이해가? 그래서 일본에서는 도요토미가 영웅이야. 우리나라에서는 안중근 선생이 영웅이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뭐야? 이게 메이지 유신이야. 그러니까 갑신정변을 하자라는 아이들은 메이지 유신과 같은 경우로서 뭐야? 급진개혁을 하자라는 거고, 박용료나 김옥균 이런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술 한잔 할 때 우리나라 술 먹을 때 뭐해? 건배! 하고 먹고 뭐해? 턴단 말이야. 이게 우리나라 문화거든. 그런데 얘네들은 술 먹을 때부터 뭐라 그랬냐면 요로시! 라고 하면서 마셨다라 그래. 쉽게 말해서. 그런데 얘들아, 급진개혁을 했던 애들은 친일파 아니야. 나라를 팔아먹은 게 아니야. 그냥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강화시키려고 그랬던 거지. 얘들을 친일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친일 개화 세력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김옥균이나 이런 애들은 절대 친일파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시작되는 게 뭐야? 그게 바로 갑신 정변이라는 게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갑신 정변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 미쳤나봐. 나 왜 자꾸 그러지? 예전에 공민왕 할 때는 최영 장군을 최웅이라 그랬어. 문헌공도 얘기해가지고 욕 바가지로 먹었는데, 그때도 최영 장군을 따르게 말해가지고 그랬는데, 오늘은 또 아까 조교가 그러는데 내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 그랬다며. 이또 시로부미인데 정정하겠습니다. 이또 시로부미입니다. 오케이? 둘 다 개새끼긴 한데 이또가 조금 더 개새끼를 갖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또 시로부미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을 성공한 되게 큰, 우리나라로 치면 김구 같은 선생님이에요. 대신 우리나라는 안중근 의사가 더 짱이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는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보냐에 따라서 진짜 해석이 진짜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여튼. 자, 그러면 우리 갑신정변 들어가기 전에 아까 이모군란 했어요. 그죠? 자, 우리 그러면 이모군란은 누가 들어와서 해결해줬다라는 거야? 청나라가 들어와서 해결해주다 보니까 청나라의 세력이 더욱 커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흥성대원군도 지금 끌려간 상태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한 우리가 어디 개작살 냈어요, 얘들아? 일본 공사관을 개작살 냈잖아. 그러면서 일본 공사관 불태운 것도 있겠지만 얘들아, 거기에다가 우리가 사람도 되게 많이 죽였을 거라고.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얘들아, 제물포로 도망가게 되는 거야. 왜? 일본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그때 제물포였거든. 제물포에서 배 타고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물포에 짱 박혀있던 일본이 청나라에 의해서 이모군란이 해결이 되자 다시 누구를 불러내냐면, 야, 이 새끼들 들어오지도 않아. 무서워서. 뭐라 그래? 어이, 니네 나와봐. 제물포로. 그래서 우리가 무슨 조약을 맺게 되냐면 제물포 조약을 맺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당연히 뭐 물어줘? 당연히 배상금 물어줘야지. 죽인 만큼 뿌갠 만큼. 당연한 거 아니야?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잘 봐야 얘들아. 일본 애들이 뭐라 그래? 야, 인간적으로 무서워서 못 있겠어. 너무 무서워. 왜? 야, 니네 또 씨발 우리 언제 죽일 줄 알아?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뭘 가지고 들어오겠다? 군대를 주둔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물포 조약에 의해서 드디어 일본이 군대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서 아까 말했지? 누구 세력? 민씨 세력이 커지자 얘네랑 싸우는 아이들이 나타나. 그게 누구라고? 바로 급진 개혁파 아이들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급진 개혁파 아이들이 뭘 일으켜? 바로 이 옆에 나와 있는 갑신 정변이라는 걸 일으키게 되는 거야, 얘들아. 갑신년에 정변이 일어났대, 얘들아. 정변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허락받지 않고 일어났다라는 거야. 솔직히 갑신정변은 이 메이지 유신에 대한, 아까 말해줬지, 메이지 유신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하다고. 메이지 유신은 뭐라고, 얘들아? 입헌 군주제야. 그래서 뭘로써? 의회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고 말했던 애들이 바로 급진개혁 세력 애들이고, 이거를 얘들아 고종한테 말을 해.
그래서 경복궁에 있던 고종을 창경궁으로 옮겨. 왜 그러냐면 경복궁은 섹터가 넓다 보니까 보호하기가 힘들거든. 그래갖고 창덕궁으로 옮기면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아, 누구의 도움을 받기로 했냐면 일본의 도움을 받기로 했단 말이야. 왜? 군대가 주둔됐기 때문에. 근데 일본이 한 발 빼 나중에. 그래서 개작살 나는 거야. 동도 서기론자가 누구라고 얘들아? 민씨 세력이고요. 급진개혁파 애들이 누구라고? 바로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메이지 유신 라인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둘 간에 싸움이 붙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러면 자, 우리 갑신정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갑신정변은 언제 일어나냐면 얘들아, 우정국 축하년. 잘 봐 얘들아. 우정국이 뭐야? 우체국이에요. 드디어 우체국을 만드는데 이 우정국의 총 관리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갑신정변을 같이 일으키는 홍영식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날짜를 따져봤을 때 우정국 축하년 좋은데 왜? 우리가 죽여야 될 애들을 초대하면 될 거 아니야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그날 다 죽여버리자. 그 축하년에 또 죽음을 당해야 될 애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민씨였던 거야. 동도서기론을 이끌던 민씨를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우정국 축하년에 얘들아 이렇게 사람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오른문과 왼문으로 나눠놨던 거야. 그래서 정말 우리 편이면 왼쪽, 죽일 놈이면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뭐해? 칼 들고 죽여버린다고. 칼 두고 죽여버리는 게 일어나는데 아주 잘한다. 업그레이드 할 때가 다 됐단다 조교야. 업그레이드 좀 해라. 잘 봐. 그래서 너네들은 신경 쓰지 말고 여기 보십시오. 그냥 봐. 홍영식이 그래서 누구를 죽이게 되냐면 민씨 세력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문 열고 들어오잖아. 그러면 뭐해? 칼로 베버렸다고. 그래서 이때 누가 민씨에 있던 민혁익이라는 애가 들어갔다 칼을 맞아. 근데 칼이 조금 스쳐 맞아. 그래서 그 칼 맞은 가슴을 부여잡고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누구한테 가냐면 얘들아 그 서양의료원으로 가는 거야 얘들아. 서양의료원에 가가지고 민혁익이 살아나. 다시 칼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난다고. 그랬더니 야 명성황후 민씨가 봤을 때 지 동생 살려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잖아. 그래서 뭐라 그래? 네 소원이 뭐야? 그랬더니 그 의사가 뭐라 그래? 제 소원은 병원 하나 갖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갖고 뭐가 만들어져? 신식병원, 일명 서양의 신식병원이 광해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민씨 세력을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래갖고 들고 일어난 게 바로 우정국 축하년에 들고 일어났던 게 바로 갑신정변이라는 거야 얘들아. 자 여기 보시면은요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세력들인 겁니다. 첫 번째 누구냐면 김옥균이고요. 두 번째 박영료라는 아이가 있어요.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나. 막 전화 켜놓고 우리 오늘 자 보세요. 아우 정말 봐. 자 이쪽에 있는 사람이 김옥균이고요. 이쪽에 있는 사람이 박영료입니다. 오케이? 김옥균이나 박영료는 얘들아 왜 사진을 넣어놨냐면 이 사진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이 시험 문제에 나오면은 이 사진은 갑신정변 세력이 시험 문제에 나온 거고 급진개혁파가 시험 문제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박영료는 얘들아 뭐 만든 사람이야? 박영료가 뭐 만든 사람입니다. 박영료가 뭐 만들었게요? 오케이. 박영료가 태극기 만든 거야 얘들아. 그 일본으로 가는 뱃속에서 태극기 만들었다 하는데 솔직히 박영료가 태극기 만들었다라는 건 사실적인 근거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시험 문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말은 안 해주겠지만 박영료가 태극기를 만들었다는 거에는 솔직히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박영료가 태극기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부분, 박영료의 태극기는 따라한 거라는 부분, 하여튼 그래요. 자 보시면은요, 그러면 민씨 세력을 다 죽임으로써 뭐 경복궁을 장악하게 되고 창덕궁으로 고종을 몰아갔잖아. 그러면서 갑신정변을 하지만 결국은 3일 천하로 끝나버립니다. 왜 3일 천하야? 3일 만에 개혁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겠지 얘들아.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일본 세력을 끌어들였다라는 거와 두 번째, 우리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해 얘들아. 쉽게 말해서 지들끼리 논 거야. 우리 백성들이나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고 같이 했어야 되는데 지들끼리 쿵짝쿵짝하고 지들끼리 다 한 거야. 그러면서 뭘 발표하냐면 14개조 정강 14개의 정강 개혁안을 냈는데 뭐 재정에 일어나, 얘들아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야. 뭐 재정에 일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두 번째 뭐 지조법이라는 거라는데 요거는 좀 아셔야 됩니다. 지조법이 뭐냐면 얘들아 토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 토지 개혁한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토지 개혁은 얘들아 광무개혁 때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지 토지 개혁한 거 아니야. 그 부분도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토지 개혁을 처음으로 시행한 건 갑신정변이에요. 아닙니다. 오케이? 지조법이라는 건 토지 개혁과 좀 성격이 다른 거야. 야 생각해봐라. 이 새끼들 양반인데 토지 개혁 했겠니? 결국은. 오케이? 그래서 14개조 정강을 통해서 뭐 지조법을 하거나 재정의 일원화를 하거나 또한 뭐 왕실의 돈이랑 이걸 다 분리시키고 뭐 왕자에게 군대에 장교권을 주고 막 이런 걸 하지만 이 개혁안은 솔직히 갑오개혁이나 광무개혁에 비해서는 솔직히 조금 질이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14개조 정강보다는 나중에 우리가 배워야 될 을미개혁이나 갑오개혁 그리고 광무개혁 쪽으로 더 중심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시험 문제 나오더라도 이거보다는 그게 더 많이 나올 거야. 야, 안 그러면 얘들아 동학농민운동의 패전개혁안이 훨씬 중요해. 그래서 이 부분은 한 이 정도만 보고 가시면 되고요. 결국은 얘들아 갑신정변은 어떻게 돼? 실패하게 되고요. 그러면 잘 봐. 얘네들을 두들겨 팬 게 누구겠냐? 누군가가 와갖고 두들겨 패줬을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이겁니다. 청나라 군대가 와갖고 두들겨 팹으로써 얘네 갑신정변이 실패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갑신정변은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이렇게 일어납니다. 지도가 잘 보일지 모르시겠지만 이쪽으로 좀 오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가 어디냐면 우정국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우정국입니다. 우정국 축하년에 들고 일어났다니까 얘들아. 그래가지고 어디를, 여기는 어디야? 창덕궁인 거야 얘들아. 고종이 경복궁에 있던 고종이 어디로 와? 창덕궁으로 옮겨오게 되고요. 오케이? 그러면서 어디를 창덕궁을 점령함으로써 이 갑신정변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야. 그런데 결국은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얘들아 청군이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왜? 정변이라니까. 그래서 청군의 개입으로 인해 갖고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은 갑신정변은 실패하게 되고요. 김옥균이랑 박영료는 일본으로 졸라 도망가십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박영료는 나중에 갑오개혁 때 다시 들어오시게 되고요. 그리고 누구지? 그분. 김옥균은 얘들아 어디? 중국에서 그 고종이 보낸 그 암살단에 의해서 사살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김옥균의 끝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영료는 나중에 갑오개혁 때 다시 2차 갑오개혁 때 다시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생기는데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잘 봐요. 그래서 결국은 갑신정변이 어떻게 돼? 실패하게 돼. 얘들아 그러면 하나의 정변이 일어나고 또한 누가 들어와서 청군이 개입했잖아. 또한 일본의 공사관이 또 개입을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뭘 맺을 수밖에 없어? 다시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조약은 누구랑 맺었냐면요. 조선이랑 누구랑 맺냐면 일본을 맺게 되는데 무슨 조약이라고 하냐면 그걸 한성조약이라고 맺는데 이거는 그냥 그래요. 이 정도야.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조약을 하나 더 맺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맺는 게 아니고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맺게 되는 조약이 하나 생기게 돼. 왜 그러냐면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일본 공사관도 우리나라에 개입을 했지만 청나라가 개입해갖고 걔들을 다 두들겨 패준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랑 일본 사이에 어떠한 거래적인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조약이 바로 텐진 조약인 겁니다. 텐진 조약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얘네가 맺은 게 뭐냐면요. 한반도 우리 조선이라는 땅에 진출을 할 때는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서로 협약, 허락하에 들어오자라는 걸 맺게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가? 그러니까 봐봐. 우리 지금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청나라가 개입을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존나 웃기지 않아? 우리나라 땅인데 왜 개새끼들 지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어. 응? 야, 이런 게 지금은 없을까? 지금도 있어 얘들아. 육자회담 본 적이 있니? 너네 혹시 들어봤니? 육자회담이라고? 야, 육자회담 그거 되게 웃긴 거야. 우리나라랑 북한 둘의 문제를 다른 나라,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애들이 와갖고 지들이 협약하는 거야. 회담하고. 왜 그래? 아, 우리가 약해서 그래. 자, 보세요. 암울하지. 하여튼 그래. 그래갖고 텐징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들아, 이거야. 나중에 동학농민운동에 의해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바로 텐징 조약 때문에 그런 거야. 오케이? 왜? 청나라가 일본 허락 없이 그냥 들어오니까 일본 새끼들이 경복궁 점령하게 되고 그걸 통해 갖고 둘이 한판 붙어 얘들아. 그게 청일전쟁이고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바로 텐징 조약인데 그 모티브가 바로 갑신정변이었던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우리 지금 조약 3개 했네. 첫 번째 제물포 조약, 두 번째 한성 조약, 세 번째 텐징 조약. 그런데 솔직히 한성 조약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제물포 조약이랑 텐징 조약은 좀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다 됐네요. 다시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거문도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는데요. 거문도 사건 전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육일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이 있어요. 그죠? 조선이 있는데 여기에는 무슨 나라가 있냐면 청나라가 있고요. 이 위에는 뭐가 있냐면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본이 있고요. 또한 미국이 있고요. 여기엔 또 영국마저도 있었어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는 반도국가다 보니까 바다와 해안과 대륙을 연결해주는 교통의 중심지며 무역의 중심지였단 말이야. 또한 러시아 애들은 뭘 갖고 싶어? 조선이란 나라를 가져야지 뭘 얻을 수 있어. 얘네의 영원한 꿈은 뭐라고 얘들아? 부동왕이야. 좀 이따 다시 해주겠지만 지금 합시다. 뭐냐면 얘들아 이런 겁니다. 러시아가 진짜 갖고 싶어 했던 게 뭐라고 얘들아? 부동왕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얘들아 원래는 세계지도 훨씬 잘 그려요. 잘 보세요. 여기가 무슨 나라냐면 러시아입니다. 오케이? 근데 러시아가 진짜로 갖고 싶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야. 발칸반도였다고. 그리스. 아테네 니네 배웠던. 그런데 이때는 여기를 누가 갖고 있었냐면 오스만 투르크라는 애들이 갖고 있었어 얘들아. 그러니까 러시아는 남하를 통해 갖고 여기를 먹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부동왕 얼지 않는 지중해를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가?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로 내려가? 오스만 투르크 쪽으로 내려가서 뭐가 일어나냐면 러티 전쟁이 일어나. 러시아와 투르크가 붙는다고. 그런데 생각을 해봐. 러시아가 남쪽을 부동왕으로 얻게 되면 이때 한참 식민지 땅 따먹기 하고 다닐 때란 말이야. 전 세계가. 그러면 영국이랑 프랑스가 봤을 때 러시아가 부동왕 얻으면 세력이 커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러시아랑 프랑스 때문에 러시아랑 프랑스가 식민지 하는데 러시아마저 들어오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 두 새끼가 편을 먹어. 그리고 누굴 도와주냐면 오스만을 도와준다고. 그래서 러시아가 패배하게 되는 거야 얘들아. 러티 전쟁이. 그러면서 러시아가 다시 뭐해? 위로 올라간다고. 아이씨, 영국 프랑스 저 개새끼들하고 올라간다고. 개새끼라고 안 했겠지. 뭐라 그래? 이런 시바스키 하면서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런데 봤더니 어느 쪽도 있더라는 거야. 러시아 쪽이 야 이쪽 어디 서쪽이 있으면 어느 쪽도 있더란 거야. 동쪽도 있더라는 거지. 동쪽을 딱 내려봤더니 누가 보여? 조선이 보이더라는 거야. 그것도 똑같은 반도국가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해? 이러고 내려오는 거야. 러시아가 우리 조선을 진짜 갖고 싶어 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나중에 민씨랑 손잡아. 그러다 민씨 죽는단 말이야. 잘 봐. 그러니까 조선 책략이 이거 말했던 거야 얘들아. 그래서 미국이랑 일본이랑 청나라를 통해서 러시아 남하하는 거 막으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러시아 애들은 부동왕을 얻기 위해서 어디? 조선을 내려오고 싶어해. 이런 현상이었다고 지금 우리 조선이. 그러니까 우리 육일준이라는 애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한반도는 뭐야? 중립화. 뭐야? 우리나라 중립이라고. 제발 건들지 좀 마. 우리나라 청나라 사랑하고요. 일본이랑은 조약 맺었고요. 미국이랑은 조미조약 통해갖고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고요. 러시아 내려온다라면 부동안 우리나라를 뺏지만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뭐야? 중립이에요. 라고 말했다고 얘들아. 오케이?
그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6.1준이라는 사람이 한반도 중립화를 말하고 있는 이 시점이었다고. 그런데 당연히 누가 내려와? 당연히 러시아가 뭐한다?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남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그러면 자 봅시다. 이 그림이 뭐냐면 얘들아, 야 누구야? 러시아야, 러시아. 오케이? 여긴 누구야? 일본 새끼네요. 내가 싫어하는. 그치? 그리고 이쪽은 누구야? 청나라네요. 오케이?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과 러시아가 우리 한가운데 조선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뭘 발표한 거야? 우리나라는 중립이야 라고 말했던 게 바로 6.1준의 한반도 중립화론인 거야. 그런데 잘 봐봐.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러시아가 뭐 하고 싶어 해, 얘들아? 계속 내려오고 싶어 해. 그래가지고 어느 쪽, 야 서쪽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동쪽으로 내려온다고. 이해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뭐해? 이렇게 있는데 러시아가 내려오게 되자 그걸 누가 봐? 야 러시아가 부동항 얻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겁나 많았어. 그지? 그 중에 한 나라가 누구라고? 영국과 프랑스였다니까. 그러니까 영국이 어디에 있었어? 인도 식민지 맺고 있었잖아. 딱 봤더니 러시아 새끼들 기어 내려오거든. 그러니까 영국이 어디를? 우리나라 거문도를 뭐해? 불법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나 얘들아. 그걸 거문도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미안해. 거문도 사건이 바로 그거야. 그래서 거문도를 영국이 뭐해? 영국이 우리 허락 없이 언제 뭐 우리 허락 받았니 이 새끼들이? 불법 점령을 하면서 누구를 향해? 러시아를 향해 한마디에 뭐라고? 올라가 이 새끼야. 그랬더니 러시아가 뭐라 그래? 내려오는 거 반나스키? 하고 뭐해? 다시 올라가더라는 거지. 그게 뭐야? 거문도 사건인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이 사건을 거문도 사건이라고 하고요. 거문도 사건은 깔끔하게 누구 때문인 거야? 러시아 새끼들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했던 게 바로 거문도 사건이고요. 이 시점이 우리나라 6.1준이라는 사람이 한반도를 중립해야 돼요 라고 하는 한반도 중립화론이 나올 때인 겁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방공령입니다. 곡이 뭐야? 그래, 곡식. 우리나라의 곡식은 뭐야? 먹이 뭐야? 쌀이죠. 오케이? 자, 우리 기억나십니까? 전 시간에 배웠던 건데 우리나라 일본 아이들이 뭘 갖고 가게 돼? 쌀을 뭐 한다? 무제한 산무정책이었잖아 얘들아. 양국을 뭐 할 수 있게끔 유출할 수 있게끔 돼 있었어. 그런데 이런 거야. 양국을 너무 많이 가져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흉년이 들었을 때 뭐가 생겨? 우리나라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제한 양국 유출을 할 때 무슨 령? 방공령이라는 거에 대한 조약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야. 쉽게 말해서 곡식을 갖고 갈 때 우리가 안 돼! 라고 하면 못 갖고 간다고. 야 우리나라 힘들어! 갖고 가지 마!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야. 가져가지 마! 라고 누가? 고종이 명령을 내리잖아? 그러면 못 갖고 가는 거야. 대신 방공령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공령을 누구에게? 일본에게 시일 안에 보통 한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달 안에 뭐 하면? 미리 뭐 해주면? 통보를 하면 얘들아 방공령이 시행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거야. 우리 고종이 드디어 우리나라에 뭐가 오냐면 얘들아 흉년이 떨어지게 돼. 너무 살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거를 누구에게? 조병식이라는 애한테 뭘 발표하라 그러냐면 방공령을 발표하라 그래. 그래서 어디 항구를 막는 거냐면 원산항을 막아야 됐다고. 쌀 갖고 가는 거를 더 이상 못 갖고 가게. 그래서 방공령을 통해 원산항을 뭐해? 막았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 일본의 시일 안에 뭐 해야 된다고? 통보를 해야 됐다고. 그런데 그 시일을 준수하지 못해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일본 새끼들이 장난치거든. 너 같으면 그거 그대로 다 받아주겠니? 쌀 못 갖고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시일을 준수하지 못하게 돼. 행정상으로. 그래가지고 결국은 뭘 물어주게 되냐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 그게 바로 방공령 사건인 겁니다. 야 그러면 잘 봐. 결국은 방곡은 곡은 곡식이지. 곡식이면 뭐야? 쌀이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쌀이 없는데 쌀을 갖고 가겠다라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잘 봐 얘들아. 이거 배상금까지 물어줬지. 그러면 결국은 방공령은 우리나라 뭘 갖고 가는 거야?
쌀 갖고 가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제일 민감하게 군 사람이 누구겠니? 당연히 누구겠어? 농민 아니야? 그잖아. 쌀을 가져간다는 건 농민들이 제일 짜증날 일이잖아. 그러다 보니 이 방공령 때문에 농민들이 열받아 안 받아? 그래, 농민들이 존나 열받는다고. 이해가? 그래가지고 뭐가 일어나? 나중에 농민들이 누구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감정이 어때? 좋지 않아. 일본은 씨빡새끼들이더라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결국은 요 농민들이 일본 아이들을 싫어하게 되게 되고, 그게 나중에 뭐가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냐면 얘들아, 요걸로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무슨 성격이 나타나게 되는 거냐면 외세 성격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외가 누구냐면 일본 새끼들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방공령을 통해 갖고 농민들이 결국은 뭐 일본 새끼들을 존나 싫어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겁니다. 방공령 지도인데요. 자, 보시면요, 황해도랑 함경도에서 방공령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 잘 봐. 황해도 우리나라 북부지방과 황해도 방공령이 일어나게 되면 얘들아, 당연히 가져가기 가장 편한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원산바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원산바다를 뭐 하는 거야? 막은 거야, 얘들아. 방공령을 통해 갖고. 이해 가시죠? 그런데 이거를 얘들아 뭐 했다라는 거야? 뭘 넘겨? 그래, 시를 맞추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 아이들은 일본은 무역에 뭐가 생기게 돼? 차질이 생기게 되고, 그거에 대한 뭘 물어달라? 뭐긴 뭐야? 배상금을 물어달라 그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이게 무슨 사건이야? 이게 바로 방공령인 거야, 얘들아. 또한 우리 조선 같은 경우는 얘들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산업화가 발달한 나라야. 그지? 산업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영국이랑 똑같은 거야. 18세기 산업혁명 면직물로 하잖아. 그래서 면직물과 섬유 같은 거를 부산으로 집어넣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뭘 갖고 가냐면 곡물이나 인삼 같은 거 가져가는 이런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좀 늦게 하는 거지만 보세요. 방공령 하면서 한꺼번에 하려고 했던 건데요. 봐. 뭐냐면 이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아까 여기 봤을 때 우리 뭐라 그랬어? 간행이정, 면리, 심리를 체크해 놨었어. 그지? 간행이정 심리가 뭐라 그랬어? 이렇게 땅이 있으면 요 심리만큼만 일본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었던 거야, 얘들아. 이해 가시죠? 그런데 이 간행이정 심리가 얘들아 언제냐면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얘들아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그랬어? 청나라의 개입으로 청나라의 도움을 받잖아. 그러니까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뭔가를 요구하게 돼, 얘들아. 야, 나 우리 이거 해줘 라고 요구하는데, 그게 뭐냐면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라는 걸 맺는데, 잘 봐, 얘들아. 조선과 청나라는 상민을 통해 물과 땅을 통해서 무역을 하는데, 잘 봐. 이게 얘들아 간행, 이정이 없는 거야. 쉽게 말해서 청나라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어떠한 섹터가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러니까 얘들이 어디로 들어와? 막 들어오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 서울까지. 이해가? 그러니까 일본이 봤을 때 청나라 막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달라? 우리나라도 막 들어오게 해달라. 그래서 속약이라는 걸 맺게 되면서 뭐가? 간행, 이정이, 면리, 오심리까지 늘어나게 되는 계기가 돼, 얘들아. 그러면 생각해봐. 이거야. 원래는 요만큼 심리였는데 그거를 어디? 이만큼 50리까지 늘려줬어. 선생님 그래도 간행이정이 있네요. 됐어. 인천부터 서울까지 50리가 안 돼. 그러니까 인천을 통해서 우리 서울까지 물건이 막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결국은 뭐야? 간행이정이 있다 없다? 간행이정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일본 상품이랑 청나라 상품들이 막 들어올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에 영향을 받냐면, 우리나라 누가 문제가 생기냐면 얘들아, 얘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시전 상인들과 두 번째 졸라 빠른 우리 보부상들 있지?
얘네들 어떻게 되겠어? 뭐 어떻게 돼? 병신 되는 거지. 이해가? 그러면서 시전 상인들은 뭐 하기 시작한 줄 알아? 얘네들 막 상인들 간에 동맹 맺어. 그래서 막 상회를 크게 만드는 거야. 막 상회끼리 막 모여가지고 큰 상회를 만들면서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걔네 있지. 우리 그 물에서 장사하던 애들, 일명 한강 앞에서 장사하던 경강상인들 있지. 얘네들은 얘들아 뭐까지 사냐면 증기선까지 사. 경쟁하려고. 그러면 뭐해? 완전히 그릇이 다른데. 왜 그러냐면 얘들아 그때 일본 애들 막 포르투갈산 이런 거 갖고 들어왔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방공령도 얘들아 결국은 뭐야? 간행이정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간행이정 심리였던 것이 이모군란의 청나라의 개입으로 청나라가 상민 수륙장정을 맺으면서 일본과의 간행이정도 무너지게 되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개방이 되면서 우리나라 어디 상업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래서 뭐 보부상은 보부상대로 시전상이, 야 보부상 완전 병신 되는 거야 얘들아. 옛날에 보부상들은 생각해봐. 여기 물건 가져다가 이 안에다 갖다 팔면 얼마나 많이 남았겠니. 시전상인들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점점 이 경제 침투가 더욱 심해지더라는 거야. 그러면 잘 봐. 결국은 얘들아 뭐 시전상인이 뭐 상회를 만들어요. 경강상인이 증기선을 사요. 부부상들이 뭐 힘들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모군란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얘들아. 이모군란 후에 그런 경제적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거든. 그 부분까지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일부러 아까 아까 이 경제 부분을 이모군란 때 할까 말까 하다가 이 방공령 때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하는 거니까요. 오케이? 요거를 요렇게 통해가지고 결국은 뭐까지? 방공령까지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나라가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시기로 점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봐. 누가 존나 열받았다고 얘들아. 이 방공령으로 인해갖고 누가 정말 살기가 힘들어진 거야. 결국은 동학, 그러니까 농민이 살기가 힘들어진 거지. 그러다 보니 누구랑 편을 먹게 되냐면 동학이라는 애들과 편을 먹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자 이쪽으로 가서요. 동학이 뭔지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얘들아 동학이 뭐야? 다시 서학이 뭐야? 서학이 뭘 것 같아? 자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얘들아 처음에 우리한테 뭘로 들어오냐면 서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으로 들어옵니다. 어디에서 들어오냐면 요렇게 어디에서 들어오냐면 청나라에서 들어오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다 보니 서학이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동쪽에도 학문이 있어 라고 말한 애가 나타나. 그게 누구야? 경주의 잔반 출신 몰락 양반이었던 누구? 최재우가 뭘로 만들게? 불교, 유교, 도교, 민간신앙 요거 얘들아 적절하게 잘 섞어가지고 만든 거야. 그래서 만든 게 뭐야? 동쪽에도 학문이 있어요 라고 만든 게 바로 동학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동학은 얘들아 이거야. 인내천 사상입니다. 하늘에 누가 계시냐면 한울림이라는 사람이 계시는데 윤리사상 아니다 얘들아. 한울림이라는 애가 새로운 그러니까 인내천 인간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으로 치면 뭐냐면 전부 인권 사상인 거야. 그래서 무슨 세상? 평등 세상인 거야 얘들아. 이해가? 대신 얘네들은 얘들아 잘 봐. 왕을 뭐 하는 애들이냐면 인정하는 애들이야. 나 왕은 좋아. 나 고종 좋아 라고 말했던 애들이야. 그래서 평등사상과 왕을 인정하였으며 얘네들은 무슨 사건이냐면 반봉건,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반봉건이 뭐냐면 그 탕간오리 새끼들 있지. 그 새끼들 두들겨 패야 된다고. 두 번째 아까 말했지. 누굴 싫어해? 반외세 외국 애들. 일명 서양도 외국이라고 본 거야. 아니 일본도 외국이라고 본 거야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반봉건 반외세로 1차 동학농민운동과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이 1차 동학농민운동과 2차 동학농민운동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거 지금으로 치면 뭐냐면 FTA인 거야.
쉽게 말해서 일본 물건에다가 세금 안 때리겠다고. 그러니까 일본 물건이 되게 싸지겠지. 그래야지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랑 자유무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얘가 세 번째가 뭐냐면 무제한 양곡 유출입니다. 쉽게 말해서 얘들아, 양곡 뭘 갖고 나간다는 거야? 쌀을 이제 무제한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강화도 조약의 장정양과. 그래서 얘들아, 강화도 조약, 불호, 장정 이걸 맺으면서 드디어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질질 끌려다니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되고. 그러면 자, 좀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윤여원 사건이에요. 일본 새끼들이 신식군대였던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지금 강화도에 성을 타고 올라오는 거야. 뭐 광성보나 초지진 같은 데를 타고 올라가지고 우리가 무너지는 그림을 이 그림이 일본 겁니다. 일본에서 가지고 온 거야, 내가. 오케이? 강화도 조약을 쉽게 말해서 일본 애들이 승리해가지고 기뻐서 그렸겠지. 개새끼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강화도 조약을 맺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인천에서 맺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을 맺음으로써 이쪽에 앉아있는 애들이 누구냐면 이게 이제 그 개새끼들, 일본 새끼들이고요. 여기 지금 우리 대신들이 앉아갖고 뭐하고 있는 거야? 조약을 맺고 있는데 무슨 조약이라고? 불평등 조약을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 강화도 조약이 뭐냐면 얘들아, 이겁니다. 봐. 자세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대충 보셔도 돼요. 강화도 조약은 저쪽 부분에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자, 조선은 자주국이면 끝났네요, 얘들아. 뭐라 해? 조선은 자주국이래. 뭐라 해? 이게 바로 청나라로부터 독립시켜주겠다고, 얘들아. 야, 너네 조선은 조선이지 왜 씨발 청나라에 질질 끌려다녀? 그러지 마, 괜찮아. 왜? 그래야지 청나라의 간섭을 빼야지, 얘들아. 이게 뭐라고? 청나라의 간섭을 빼야지 우리나라를 먹기가 편할 거 아니야. 당연한 거잖아. 두 번째, 조선과 일본은 두 나라 15개로 나갈 때 됐어. 패스. 필요 없어. 공문서를 주고받으며 10년 동안에 한문을 번역한 걸 했었고요. 일본은 공사관을 세우고 거기에 얘들아 잘 봐. 일본은 어디에다가 부산에다가 공사관을 세운다는 건 부상이 삼포의 계양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오도에다가 편리한 곳에 항구를 열게 되며 일본은 항구를 열을 때 몇 개? 3개의 항구를 열었으며 얘들아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잘 봐. 조선 앞바다의 지도를 제작하겠대. 이게 불평등 조약이야. 조선 앞바다. 이게 하나의 뭐냐면 불평등 조약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나라 뭐냐면 얘들아 해안을 뭐 하겠다라는 거냐면 측량하겠다라는 거야. 해양 측량권이라 그러는데 야 쉽게 말해서 이런 거야. 너네 집 사이즈 다 재구가겠다고. 뭘 찾아주겠다 그랬냐면 이 개새끼들이 암초 찾아주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해안 침투하기 좋은 곳을 다 찾은 거야 이때. 결국은 뭐 하겠다는 거야? 불평등 조약으로서 애들이 바로 급진기역 세력 애들이고 이거를 얘들아 고종한테 말을 해. 그래서 경복궁에 있던 고종을 창경궁으로 옮겨. 왜 그러냐면 경복궁은 섹터가 넓다 보니까 보호하기가 힘들거든. 그래갖고 창덕궁으로 옮기면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아 누구의 도움을 받기로 했냐면 일본의 도움을 받기로 했단 말이야. 왜? 군대가 주둔됐기 때문에. 근데 일본이 한 발 빼 나중에. 그래서 개작살 나는 거야. 동도 서기론자가 누구라고 얘들아? 민씨 세력이고요. 급진개혁파 애들이 누구라고? 바로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메이지 유신 라인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둘 간에 싸움이 붙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러면 자, 우리 갑신정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갑신정변은 언제 일어나냐면 얘들아, 우정국 축하년. 잘 봐 얘들아. 우정국이 뭐야? 우체국이에요. 드디어 우체국을 만드는데 이 우정국의 총 관리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갑신정변을 같이 일으키는 홍영식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날짜를 따져봤을 때 우정국 축하년 좋은데 왜? 우리가 죽여야 될 애들을 초대하면 될 거 아니야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그날 다 죽여버리자. 그 축하년에 또 죽음을 당해야 될 애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민씨였던 거야. 동도서기론을 이끌던 민씨를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우정국 축하년에 얘들아 이렇게 사람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오른문과 왼문으로 나눠놨던 거야. 그래서 정말 우리 편이면 왼쪽, 죽일 놈이면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뭐해? 칼 들고 죽여버린다고.
칼 두고 죽여버리는 게 일어나는데 아주 잘한다. 업그레이드 할 때가 다 됐단다, 조교야. 업그레이드 좀 해라. 잘 봐. 그래서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말고 여기 보십시오. 그냥 봐. 홍영식이 그래서 누구를 죽이게 되냐면 민씨 세력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문 열고 들어오잖아. 그러면 뭐해? 칼로 베버렸다고. 그래서 이때 누가 민씨에 있던 민혁인이라는 애가 들어갔다 칼을 맞아. 근데 칼이 조금 스쳐 맞아. 그래서 그 칼 맞은 가슴을 부여잡고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누구한테 가냐면 얘들아, 그 서양의료원으로 가는 거야, 얘들아. 서양의료원에 가가지고 민혁익이 살아나. 다시 칼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난다고. 그랬더니 야, 명성황후 민씨가 봤을 때 지 동생 살려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잖아. 그래서 뭐라 그래? 네 소원이 뭐야? 그랬더니 그 의사가 뭐라 그래? 제 소원은 병원 하나 갖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갖고 뭐가 만들어져? 자, 새끼들의 남아 정책을 막기 위해서 했던 게 바로 검은도 사건이고요. 이 시점이 우리나라 6.1준이라는 사람이 한반도를 중립해야 돼요 라고 하는 한반도 중립화론이 나올 때인 겁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방공령입니다. 곡이 뭐야? 그래, 곡식. 우리나라의 곡식은 뭐야? 먹이 뭐야? 쌀이죠. 오케이? 자, 우리 기억나십니까? 전 시간에 배웠던 건데 우리나라 일본 아이들이 뭘 갖고 가게 돼? 쌀을 뭐 한다? 무제한 산무정책이었잖아, 얘들아. 양국을 뭐 할 수 있게끔, 유출할 수 있게끔 돼 있었어. 그런데 이런 거야. 양국을 너무 많이 가져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흉년이 들었을 때 뭐가 생겨? 우리나라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제한 양국 유출을 할 때 무슨 령? 방공령이라는 거에 대한 조약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야. 쉽게 말해서 곡식을 갖고 갈 때 우리가 안 돼! 라고 하면 못 갖고 간다고. 야, 우리나라 힘들어! 갖고 가지 마!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야. 가져가지 마! 라고 누가 고종이 명령을 내리잖아? 그러면 못 갖고 가는 거야. 대신 방공령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공령을 누구에게? 일본에게 시일 안에, 보통 한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달 안에 뭐 하면? 미리 뭐 해주면? 통보를 하면 얘들아 방공령이 시행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거야. 우리 고종이 드디어 우리나라에 뭐가 오냐면 얘들아 흉년이 떨어지게 돼. 너무 살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거를 누구에게? 조병식이라는 애한테 뭘 발표하라 그러냐면 방공령을 발표하라 그래. 그래서 어디 항구를 막는 거냐면 원산항을 막아야 됐다고. 쌀 갖고 가는 거를 더 이상 못 갖고 가게. 그래서 방공령을 통해 원산항을 뭐해? 막았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 일본의 시일 안에 뭐 해야 된다고? 통보를 해야 됐다고. 그런데 그 시일을 준수하지 못해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일본 새끼들이 장난치거든. 너 같으면 그거 그대로 다 받아주겠니? 쌀 못 갖고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시일을 준수하지 못하게 돼. 행정상으로. 그래가지고 결국은 뭘 물어주게 되냐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 그게 바로 방공령 사건인 겁니다. 야, 그러면 잘 봐. 결국은 곡은 곡식이지. 곡식이면 뭐야? 쌀이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쌀이 없는데 쌀을 갖고 가겠다라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잘 봐, 얘들아. 이거 배상금까지 물어줬지. 그러면 결국은 방공령은 우리나라 뭘 갖고 가는 거야? 쌀 갖고 가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제일 민감하게 군 사람이 누구겠니? 당연히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이 있어요. 그죠? 조선이 있는데 여기에는 무슨 나라가 있냐면 청나라가 있고요. 이 위에는 뭐가 있냐면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본이 있고요. 또한 미국이 있고요. 여기엔 또 영국마저도 있었어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는 반도국가다 보니까 바다와 해안과 대륙을 연결해주는 교통의 중심지며 무역의 중심지였단 말이야. 또한 러시아 애들은 뭘 갖고 싶어? 조선이란 나라를 가져야지 뭘 얻을 수 있어? 얘네의 영원한 꿈은 뭐라고 얘들아? 부동왕이야. 좀 이따 다시 해주겠지만. 지금 합시다. 뭐냐면 얘들아 이런 겁니다. 러시아가 진짜 갖고 싶어 했던 게 뭐라고 얘들아? 부동왕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얘들아 원래는
자, 원래는 세계지도 훨씬 잘 그려요. 잘 보세요. 여기가 무슨 나라냐면 러시아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러시아가 진짜로 갖고 싶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야. 발칸반도였다고. 그리스, 아테네, 니네 배웠던. 그런데 이때는 여기를 누가 갖고 있었냐면 오스만 투르크라는 애들이 갖고 있었어, 얘들아. 그러니까 러시아는 남하를 통해 갖고 여기를 먹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부동항, 얼지 않는 지중해를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가?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로 내려가? 오스만 투르크 쪽으로 내려가서 뭐가 일어나냐면 러티 전쟁이 일어나. 러시아와 투르크가 붙는다고. 그런데 생각을 해봐. 러시아가 남쪽을 부동항으로 얻게 되면 이때 한참 식민지 땅 따먹기 하고 다닐 때란 말이야. 전 세계가. 그러면 영국이랑 프랑스가 봤을 때 러시아가 부동항 얻으면 세력이 커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러시아랑 프랑스 때문에 러시아랑 프랑스가 식민지 하는데 러시아마저 들어오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 두 새끼가 편을 먹어. 그리고 누굴 도와주냐면 오스만을 도와준다고. 그래서 러시아가 패배하게 되는 거야, 얘들아. 러티 전쟁이. 그러면서 러시아가 다시 위로 올라간다고. 아이씨, 영국, 프랑스 저 개새끼들하고 올라간다고. 개새끼라고 안 했겠지. 뭐라 그래? 이런 시바스키 하면서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런데 봤더니 어느 쪽도 있더라는 거야. 러시아 쪽이, 야, 이쪽, 어디, 서쪽이 있으면 어느 쪽도 있더라는 거야. 동쪽도 있더라는 거지. 동쪽을 딱 내려봤더니 누가 보여? 조선이 보이더라는 거야. 그것도 똑같은 반도 국가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러고 내려오는 거야. 러시아가 우리 조선을 진짜 갖고 싶어 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나중에 민씨랑 손잡아. 그러다 민씨 죽는단 말이야. 잘 봐. 그러니까 조선 책략이 이거 말했던 거야, 얘들아. 그래서 미국이랑 일본이랑 청나라를 통해서 러시아 남하하는 거 막으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러시아 애들은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어디? 조선을 내려오고 싶어해. 이런 현상이었다고 지금 우리 조선이. 그러니까 우리 6.1준이라는 애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한반도는 불호, 장정 이걸 맺으면서 드디어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질질 끌려다니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되고. 그러면 자, 좀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윤여원 사건이에요. 일본 새끼들이 신식군대였던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지금 강화도에 성을 타고 올라오는 거야. 광성보나 초지진 같은 데를 타고 올라가지고 우리가 무너지는 그림을 이 그림이 일본 겁니다. 일본에서 가지고 온 거야, 내가. 오케이? 강화도 조약을 쉽게 말해서 일본 애들이 승리해가지고 기뻐서 그렸겠지. 개새끼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강화도 조약을 맺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인천에서 맺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을 맺음으로써 이쪽에 앉아있는 애들이 누구냐면 이게 이제 그 개새끼들, 일본 새끼들이고요. 여기 지금 우리 대신들이 앉아갖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조약을 맺고 있는데 무슨 조약이라고? 불평등 조약을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 강화도 조약이 뭐냐면 얘들아 이겁니다. 봐. 자세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대충 보셔도 돼요. 강화도 조약은 저쪽 부분에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자, 조선은 자주국이면 끝났네요, 얘들아. 뭐라 해? 조선은 자주국이래. 뭐라 해? 이게 바로 청나라로부터 독립시켜주겠다고, 얘들아. 야, 너네 조선은 조선이지 왜 씨발 청나라에 질질 끌려다녀? 그러지마, 괜찮아. 왜? 그래야지 청나라의 간섭을 빼야지, 얘들아. 이게 뭐라고? 청나라의 간섭을 빼야지 우리나라를 먹기가 편할 거 아니야. 당연한 거잖아. 두 번째, 조선과 일본은 두 나라 15개로 나갈 때 됐어. 패스. 필요 없어. 공문서를 주고받으며 10년 동안에 한문을 번역한 걸 했었고요. 일본은 공사관을 세우고 거기에 얘들아 잘 봐. 일본은 어디에다가 부산에다가 공사관을 세운다는 건 부상이 삼포의 계양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오도에다가 편리한 곳에 항구를 열게 되며 일본은 항구를 열었대. 몇 개? 3개의 항구를 열었으며 얘들아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잘 봐. 조선 앞바다의 지도를 제작하겠대. 이게 불평등 조약이야. 조선 앞바다. 이게 하나의 뭐냐면 불평등 조약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나라 뭐냐면 얘들아 해안을 뭐 하겠다라는 거냐면 측량하겠다라는 거야. 해양 측량권이라 그러는데 야 쉽게 말해서 이런 거야. 너네 집 사이즈 다 재구가겠다고. 뭘 찾아주겠다 그랬냐면 이 개새끼들이 암초 찾아주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해안 침투하기 좋은 곳을 다 찾은 거야 이때. 결국은 뭐 하겠다는 거야? 불평등 조약으로서 해안 측량을 통해 갖고 우리나라를 이제 뺏기 시작하겠다라는. 야 어느 사람이 자기 집 씨랑 문 사이즈 재고 다 재고 가겠다는 거 그걸 허락해 주겠냐. 뭐야? 불평등 조약. 세 번째, 일본은 조선이 지정한 항구에 일본 상인들의 관계를 파견하여 관리하게 하며 두 나라 상인들은 자유롭게 무역한대 얘들아. 오케이? 아까 말했잖아. 뭐라고?
관세를 매겼다고 얘들아. 또한 일본의 별표 이건 중요합니다. 제10조인데요. 일본은 국민은 조선 항구에서 발레 이런 걸 보여줘. 그랬더니 이랬겠지. 고종이 가서 야 시실 쪼개지 말고 포커스페이스 잘 지키면서 야 잘 캐와 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발레를 보는데 정말 가만히 아무 표정 없이 가만히 있다 나갔대. 야, 박수 한 번을 안 치고 가만히 앉아있다 나갔대. 하여튼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조미조약에서 좀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얘들아 거중조정이라고 합니다. 거중조정. 야 거중기가 뭐야? 무거운 거 옮기는 거잖아. 그치? 거중. 무거운 일이 있을 때 조정. 미국이 도와줄게. 너네 다른 나라랑 무역하거나 다른 나라랑 뭐 할 때 좀 어려운 일 있잖아. 그러면 우리한테 부탁해.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게. 이거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게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최혜국대우야. 최혜국대우가 뭐냐면 얘들아 VVVIP인 거야 얘들아. 야 니네 백화점 VVVIP 본 적 있니? 야 백화점 VVVIP 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게? 쉬워. 야 백화점 VVVIP 되자. 그러면 완전 짱 먹어. 완전 잘해줘. 어떻게 하면 되게? 간단해. 한 달에 1억씩 쓰면 돼 얘들아 백화점 가서. 뭐 그까짓 거 정도요. 아 부럽다.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잘 봐. 미국을 우리나라가 VVVIP로 해준다라는 건 나중에 미국이 뭔가를 원할 때 다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 이게 나중에 아관파천 때 개작살 나는 계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뭐야? 바로 개화의 시작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개화를 했으니까 우리나라도 우리 민씨 아줌마가 가만히 있었겠어. 우리 민씨 아줌마가 뭘 시행하기 시작해? 전하 우리나라에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전하 신식군대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신식군대를 한번 배워보죠 하면서 대가리에 별단 아이들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 별단 아이들이 바로 별기군인 거야. 이해가? 그러면 야 잘 생각해봐. 신식군대 별기군을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일본 공사에 도움을 받아갖고 별기군이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 그게 뭐냐면 이거야. 우리 조선이 돈이 많았을까? 이 시대에? 이게 돈이 많았겠냐? 돈이 없다고! 그러다 보니 잘 봐. 재정이 많지 않아. 그러면 생각해봐. 구식군대가 있고 신식군대가 있어. 근데 뭘 키우고 싶어? 신식군대를 키우고 싶어. 그럼 99군데 어떻게 하겠냐? 줄여야지. 그래서 5군형 개화를 해보아요 하고 뭐가 해? 고종이 드디어 뭘 시작하냐면 개화를 할 마음을 갖습니다. 일본 아이들이 왜 이렇게 센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겠지. 그래서 드디어 고종이 흥성병군이 하야된 상태였기 때문에 개화가 시작되는데 개화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통리기무화문입니다. 잘 봐야 들어. 통리기무화문이라는 이 단어를 너네들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통리기무화문이라는 이 단어를 외우라는 게 아니야. 통리기무화문이라는 이 단어가 나온 요 시점의 시기를 알라고 말해주는 거야. 통리기무화문을 왜 설치했냐면 뭐 하려고? 이거 쉽게 말하면 얘들아 개화를 하기 위한 관청을 세운 겁니다. 왜? 야 개화를 하려고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조선은. 다 뭐 의정부, 뭐 육조 이런 거밖에 없더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신식으로 개화를 하기 위해서 통리기무화문을 세움으로써 뭐가 시작되는가? 개화를. 그러면 잘 봐. 어디 보내야겠니? 누구한테 두들겨 맞았어? 일본한테 두들겨 맞았으니까 어딜 보내야겠어? 일본을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일본에 가서 이 새끼들 야 좀 가서 보고 와. 그래서 어딜 넘어가? 물을 넘어간 신사 뭐야? 지방관을 보냈다고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물을 넘어간 지방관을 보냈으며 또 어디도 보내? 당연히 청나라도 보내야지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청나라에는 누굴 뭐라고 부르냐면 그건 영선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얘들아 영선이 뭐냐면 저쪽 구파발 쪽에 가잖아 얘들아. 서울 구파발 쪽에 가면은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거기에 영선문이라는 게 있었어. 이 영선문이 야 이렇게 보면 돼. 서울이 있잖아.
그러면 짱깨 청나라 애들이 일로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 청나라 애들 어서 오세요 하고 맞이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맞이하던 문이 얘들아 영선문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 영선문 앞에 가갖고 다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영선문은 뭘 나타내는 거야? 청나라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영선사로 누굴 보내냐면 김윤식이라는 사람을 보내는데 얘가 갔다 와서 한 게 바로 기기창. 지금으로 치면 얘들아 무기 만드는 거를 배우게 되는데 돈이 없어서 되게 짧게 갔다 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지도 못해. 양무운동 때 기기창이라는 걸 배우는데 진짜 짧게 배워와.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요. 수신사는 2번 보냅니다. 1차 때는 김기수라는 애 보내고요. 두 번째 보낸 애가 누구냐면 김홍집이라는 애가 보내는데 잘 봐라. 우리 홍집이 아저씨 겁나 많이 나온다.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정말 질기게 오래 가십니다. 가보개혁을 일으켰던 분도 다 김홍집이 이 사람인 거야 얘들아. 그러면 김기수라는 사람 갔다 왔어요. 뭐 김윤식 갔다 왔나 봐. 그런데 얘들아 개혁파 애들이야. 그 급진 개혁파가 누구냐면 김옥균, 홍영식, 박영 효 이런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급진개혁파 뭘 쫓아가자? 뭘 쫓아가? 급진개혁이 추구했던 건 뭐냐면 얘들아 바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었던 거야 얘들아.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쫓아가자라고 말했던 게 바로 급진개혁 세력이고 이걸로 인해 갑신정변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가? 그러면 솔직히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됩니다. 메이지 유신이 뭔지를 알아야지 나중에 우리가 독립협회나 아니면은 이 14개조 정강 이런 내용이 왜 그게 그렇게 됐는지를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오셔가지고요. 이쪽을 좀 지우겠습니다. 그죠? 칠판 졸라 잘 지워 이제. 보세요. 메이지 유신이 뭐냐면 얘들아 일본에서 했던 개혁입니다. 이런 거야 얘들아. 근대에 개혁을 성공한 나라는 메이지 유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밖에 없어요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전 세계가 다 그 개혁을 배우고자 했던 거야. 이해가? 그러면 이 메이지 유신이 뭐냐면 얘들아 이겁니다. 이 안에 답이 있어요. 2번 군주제야. 잘 봐. 2번이 뭐야? 2번이 뭐냐면 법입니다. 군주는 뭐냐면 왕이에요. 법이 왕보다 앞섰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 법은 누가 만들어? 누가 만들긴 누가 만들어? 의회가 만들지. 그러니까 의회가 왕보다 강해지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의회는 누구로부터? 국민의 의견을 제시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민에 의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입헌군주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왕권이 그만큼 좀 약해진다라는 것도 사실이야. 그럼 봐. 입헌군주제는 얘들아 그랬더니 일본에서는 누가? 귀족이었던 사무라이 새끼들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이 사무라이를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진짜 깔끔하게 다 죽여버려. 야 우리나라가 나중에 뭐 가보개혁도 배우고 뭐 갑신정변 뭐 이런 개혁을 배울 거 아니야. 광무개혁도 배우고. 얘들아 그거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야. 양반 새끼들 다 죽여버렸으면 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무라이들은 다 처단하면서 뭐야? 신식 문물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메이지 유신이고 이거를 얘들아 성공으로 이끌었던 게 누구냐면 도요토미. 쌀을 이제 무제한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강화도 조약의 장정연과. 그래서 얘들아 강화도 조약 불호, 장정 이걸 맺으면서 드디어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질질 끌려다니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되고. 그러면 자 좀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윤요원 사건이에요. 일본 새끼들이 신식군대였던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지금 강화도에 성을 타고 올라오는 거야. 뭐 광성보나 초지진 같은 데를 타고 올라가지고 우리가 무너지는 그림을 이 그림이 일본 겁니다. 일본에서 가지고 온 거야 내가. 오케이? 강화도 조약을 쉽게 말해서 일본 애들이 승리해가지고 기뻐서 그렸겠지. 개새끼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강화도 조약을 맺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인천에서 맺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을 맺음으로써 이쪽에 앉아있는 애들이 누구냐면 이게 이제 그 개새끼들, 일본 새끼들이고요. 여기 지금 우리 대신들이 앉아갖고 뭐하고 있는 거야? 조약을 맺고 있는데 무슨 조약이라고? 불평등 조약을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 강화도 조약이 뭐냐면 얘들아 이겁니다. 봐. 자세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대충 보셔도 돼요. 강화도 조약은 저쪽 부분에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자 조선은 자주국이면 끝났네요 얘들아. 뭐라 해? 조선은 자주국이래. 뭐라 해? 이게 바로 청나라로부터 독립시켜주겠다고 얘들아. 야 너네 조선은 조선이지 왜 씨발 청나라에 질질 끌려다녀. 그러지마 괜찮아. 왜? 그래야지 청나라의 간섭을 빼야지 얘들아. 이게 뭐라고? 청나라의 간섭을 빼야지 우리나라를 먹기가 편할 거 아니야. 당연한 거잖아. 두 번째, 조선과 일본은 두 나라 15개로 나갈 때 됐어. 패스. 필요 없어. 공문서를 주고받으며 10년 동안에 한문을 번역한 걸 했었고요. 일본은 공사관을 세우고 거기에 얘들아 잘 봐. 일본은 어디에다가 부산에다가 공사관을 세운다는 건 부상이 삼포의 계양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오도에다가 편리한 곳에 항구를 열게 되며 일본은 항구를 열었대. 몇 개? 3개의 항구를 열었으며 얘들아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잘 봐. 조선 앞바다의 지도를 제작하겠대. 이게 불평등 조약이야. 조선 앞바다 이게 하나의 뭐냐면 불평등 조약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나라 뭐냐면 얘들아 해안을 뭐 하겠다라는 거냐면 측량하겠다라는 거야. 해양 측량권이라 그러는데 야 쉽게 말해서 이런 거야. 너네 집 사이즈 다 재구가겠다고. 뭘 찾아주겠다 그랬냐면 이 개새끼들이 암초 찾아주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해안 침투하기 좋은 곳을 다 찾은 거야 이때. 결국은 뭐 하겠다는 거야. 불평등 조약으로서 해안 측량을 통해 갖고 우리나라를 이제 뺏기 시작하겠다라는. 야 어느 사람이 자기 집 씨랑 문 사이즈 재고 다 재고 가겠다는 거 그걸 허락해 주겠냐. 뭐야? 불평등 조약. 세 번째, 일본은 조선이 지정한 항구에 일본 상인들의 관계를 파견하여 관리하게 하며 두 나라 상인들은 자유롭게 무역한대 얘들아. 오케이? 아까 말했잖아. 뭐라고? 관사잖아. 그러니까 흥성대원군이 뭐해? 통리기무함은 있지? 통리기무함은 없애버리는 거야. 야 없애. 뭐 하지마.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개화했던 누구 때문이야? 민씨한테 책임을 묻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민씨를 어떻게 해? 장례를 치러주는 거야. 빈 관에다가 못질을 하신다고. 그리고 이모군란 일어난 우리 99군대한테 뭐라 그래? 명성황후 민씨 죽었다고 얘들아. 그만 해산해. 하고 뭐해? 해산한다고. 이해가? 그러면서 장례를 치러버려. 국장을 한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조치원에 살아있는 민씨가 환장할 노릇이 아니겠냐. 나 살아있는데 뒤졌다고 하시다니. 누가? 시아버지가. 그런데 민씨랑 시아버지랑 원래 사이 안 좋잖아. 민씨는 동도 서기론자 뭐야? 개혁을 추진하던 애거든. 그러니까 흥성대원군은 뭐라 그러는 거야? 고종이 나쁜 게 아니고 이 며느리가 미친년이라고. 그래서 장례를 치러 국장을 한다고. 그리고 이모군란을 해산시키는데 누가 살아있었어? 명성황후가 살아있었단 말이야. 그러자 명성황후가 고종에게 뭘 보내? 쪽지를 보내 얘들아. 뭐라고? 나 살아있어요. 이해가? 여보 나 살아있어. 그런데 나 돌아갈래니까 아버지가 야 시아버지 무서워. 어떻게 하면 돼? 없애줘. 그 방법을 제시해줘. 그게 누구야? 청나라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야. 오케이? 청나라의 도움을 받아갖고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넘겨라? 흥선 대원군에게 넘기라고. 그래서 모든 청나라가 들어와서 뭐해? 이모군란은 뭐해? 진압해버려. 청나라의 도움으로 이모군란이 완전 진압되면서 흥성대원군에게 정말 모든 책임을 다 묻게 되는 거야. 그러면 흥성대원군은 어떻게 돼? 잡혀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뭘 당해? 납치를 당하게 되고 얘들아 청나라로 끌려가게 되는데 흥성대원군이 청나라에 가서 쓴 일기를 보잖아? 그러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얘들아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서해안 넘어갔을 거 아니야. 파도가 높았나 봐. 그래갖고 막 혀가 말려 들어갈 정도로 이걸 많이 하셨대요. 멀미를.
그래서 거의 죽다 살아나서 도착을 했는데 청나라의 군사가 자기를 지키는데 자기가 말을 걸어도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는데, 야 생각해봐, 한나라의 왕의 아버지가 뭔가 물어보는데 개새끼들 다 쌩까고. 이해가? 그래서 외로움에 되게 많이 힘들어했던 게 꺼져버렸다고. 하야라는 말이 뭐라고? 꺼졌다고. 오케이? 그러면서 흥성대원군이 뭘 시작하냐면 얘들아, 개화에 불씨를 붙입니다. 누구랑 같이? 민씨와 같이. 다시 말하지만 쌤은 명성황후를 민씨라고 말합니다. 절대 명성황후라는 칭호를 잘 써주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민씨라고 하면은 명성황후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강화도 조약을 맺음으로써 개화의 불씨가 살아나게 되는데, 강화도 조약이 뭔지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강화, 도, 조, 약. 이걸 또한 뭐라고 부르냐면 조일, 조선과 일본이 수호 뭐 했다는 거야? 수호 조규를 맺었다고. 쉽게 말해서 강화도 조약을 통해 갖고 조선과 일본이 수호를 맺었다라는 건데, 강화도 조약은 철저하게 일본 위주로서 맺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봅시다. 강화도 조약이 뭐냐면 얘들아, 일본에서 무슨 사건을 일으키냐면 윤용호 사건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윤용호 사건이 뭐냐면 얘들아, 윤용호가 뭐냐면 배 이름이야. 배를 몰고 들어와 가지고 뭐 했냐면 우리나라한테 물을 한 잔 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걷다가 깔끔하게 포탄 쏘거든. 오케이? 그래서 윤용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뭐가 시작됐냐면 대립이 일어나게 되고, 한판 붙었는데 누가 이겨? 말도 안 되게 일본이 승리하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럼으로써 맺어진 게 바로 강화도 조약이고, 그 강화도 조약은 솔직히 중딩용이고 우리 고딩부터는 조일 수호조교라고 배우셔야지 더 맞는 겁니다. 조선과 일본이 수호했어요. 자, 그러면 강화도 조약은 어떻게 맺은 거냐면, 우리나라 중요합니다. 최초의 무슨 조약이냐면 근대 조약이에요. 우리나라가 최초로 근대에 맺은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며, 강화도 조약은 얘들아 첫 번째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청나라로부터 뭐 해라? 독립하세요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뒤에 좀 이따가 조약 보면서 다시 할 거고요. 청나라부터 독립을 시켜준다는 건 뭐냐면, 왜 그러냐면 얘들아 이런 거야. 일본 새끼들이 우리나라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청나라로부터 우리나라의 힘을 배제시켜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해주겠다라고는 하겠지만 결국은 뭐야? 일본 새끼들이 먹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중요해요. 완전 중요합니다. 무슨 조약이었냐면 바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왜 불평등 조약이었겠냐? 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일본이 승리했는데 우리나라 마음대로 했겠냐? 일본 마음대로 했겠냐? 그러다 보니까 일본 마음대로 불평등 조약인데, 이 불평등 조약에 대한 조항은 좀 이따가 옆에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최초의 근대 조약을 통해 갖고 쳤나봐. 세상은 무슨 점진적으로 개혁해 하고 붙는 라인이 나타나. 그 라인이 바로 급진 개혁파 애들이야. 그 급진 개혁파가 누구냐면 김옥균, 홍영식, 박영효 이런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급진 개혁파 뭘 쫓아가자? 뭘 쫓아가? 급진 개혁이 추구했던 건 뭐냐면 얘들아 바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었던 거야 얘들아.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쫓아가자라고 말했던 게 바로 급진 개혁 세력이고, 이걸로 인해 갑신정변이란 게 일어나게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가? 그러면 솔직히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됩니다. 메이지 유신이 뭔지를 알아야지 나중에 우리가 독립협회나 아니면은 이 14개조 정강 이런 내용이 왜 그게 그렇게 됐는지를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오셔가지고요. 이쪽을 좀 지우겠습니다. 그죠? 칠판 졸라 잘 지워 이제. 보세요. 메이지 유신이 뭐냐면 얘들아 일본에서 했던 개혁입니다.
이런 거야, 얘들아. 근대에 개혁을 성공한 나라는 메이지 유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밖에 없어요,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전 세계가 다 그 개혁을 배우고자 했던 거야. 이해가? 그러면 이 메이지 유신이 뭐냐면 얘들아 이겁니다. 이 안에 답이 있어요. 2번 군주제야. 잘 봐. 2번이 뭐야? 2번이 뭐냐면 법입니다. 군주는 뭐냐면 왕이에요. 법이 왕보다 앞섰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 법은 누가 만들어? 누가 만들긴 누가 만들어? 의회가 만들지. 그러니까 의회가 왕보다 강해지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의회는 누구로부터? 국민의 의견을 제시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민에 의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입헌군주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왕권이 그만큼 좀 약해진다라는 것도 사실이야. 그럼 봐. 입헌군주제는 얘들아 그랬더니 일본에서는 누가? 귀족이었던 사무라이 새끼들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이 사무라이를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진짜 깔끔하게 다 죽여버려. 야 우리나라가 나중에 뭐 갑오개혁도 배우고 뭐 갑신정변 뭐 이런 개혁을 배울 거 아니야. 광무개혁도 배우고. 얘들아 그거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야. 양반 새끼들 다 죽여버렸으면 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거든. 그러다 명성황후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강화도 조약을 맺음으로써 개화의 불씨가 살아나게 되는데 강화도 조약이 뭔지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강화 도 조약 이걸 또한 뭐라고 부르냐면 조일 조선과 일본이 수호 뭐 했다는 거야? 수호 조규를 맺었다고. 쉽게 말해서 강화도 조약을 통해 갖고 조선과 일본이 수호를 맺었다라는 건데 강화도 조약은 철저하게 일본 위주로서 맺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봅시다. 강화도 조약이 뭐냐면 얘들아 일본에서 무슨 사건을 일으키냐면 윤용호 사건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윤용호 사건이 뭐냐면 얘들아 윤용호가 뭐냐면 배 이름이야. 배를 몰고 들어와 가지고 뭐 했냐면 우리나라한테 물을 한 잔 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걷다가 깔끔하게 포탄 쏘거든. 오케이? 그래서 윤용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뭐가 시작됐냐면 대립이 일어나게 되고 한판 붙었는데 누가 이겨? 말도 안 되게 일본이 승리하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럼으로써 맺어진 게 바로 강화도 조약이고 그 강화도 조약은 솔직히 중딩용이고 우리 고딩부터는 조일 수호조교라고 배우셔야지 더 맞는 겁니다. 조선과 일본이 수호했어요. 자 그러면 강화도 조약은 어떻게 맺은 거냐면 우리나라 중요합니다. 최초의 무슨 조약이냐면 근대 조약이에요. 우리나라가 최초로 근대에 맺은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며 강화도 조약은 얘들아 첫 번째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청나라로부터 뭐 해라? 독립하세요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뒤에 좀 이따가 조약 보면서 다시 할 거고요. 청나라부터 독립을 시켜준다는 건 뭐냐면 왜 그러냐면 얘들아 이런 거야. 일본 새끼들이 우리나라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청나라로부터 우리나라의 힘을 배제시켜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해주겠다라고는 하겠지만 결국은 뭐야? 일본 새끼들이 먹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중요해요. 완전 중요합니다. 무슨 조약이었냐면 바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왜 불평등 조약이었겠냐? 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일본이 승리했는데 우리나라 마음대로 했겠냐? 일본 마음대로 했겠냐? 그러다 보니까 일본 마음대로 불평등 조약인데 이 불평등 조약에 대한 조항은 좀 이따가 옆에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최초의 근대 조약을 통해 갖고 드디어 고종이 뭘 하게 되냐면 얘들아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 강화의 불씨가 뭐가 된다고? 강화도 조약과 조일 수호조교로 인해서 일명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개화의 불씨를 살렸다는 게 뭐냐면 얘들아 간단합니다. 왜? 그 족밥으로 알고 있던 일본한테 우리가 두들겨 맞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뭘 해 하고 꺼졌다고. 오케이? 그러면서 흥성대원군이 뭘 시작하냐면 얘들아 개화의 불씨를 붙입니다. 누구랑 같이? 민씨와 같이. 다시 말하지만 쌤은 명성황후를 민씨라고 말합니다. 절대 명성황후라는 칭호를 잘 써주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민씨라고 하면은 명성황후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강화도 조약을 맺음으로써 개화의 불씨가 살아나게 되는데 강화도 조약이 뭔지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강화도 조약
이걸 또한 뭐라고 부르냐면 조일, 조선과 일본이 수호 뭐 했다라는 거야? 수호 조규를 맺었다고. 쉽게 말해서 강화도 조약을 통해 갖고 조선과 일본이 수호를 맺었다라는 건데, 강화도 조약은 철저하게 일본 위주로서 맺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봅시다. 강화도 조약이 뭐냐면 얘들아, 일본에서 무슨 사건을 일으키냐면 윤요호 사건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윤요호 사건이 뭐냐면 얘들아, 윤요호가 뭐냐면 배 이름이야. 배를 몰고 들어와가지고 뭐 했냐면 우리나라한테 물을 한 잔 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걷다가 깔끔하게 포탄 쏘거든. 오케이? 그래서 윤요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뭐가 시작됐냐면 대립이 일어나게 되고, 한판 붙었는데 누가 이겨? 말도 안 되게 일본이 승리하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럼으로써 맺어진 게 바로 강화도 조약이고, 그 강화도 조약은 솔직히 중딩용이고 우리 고딩부터는 조일 수호조교라고 배우셔야지 더 맞는 겁니다. 조선과 일본이 수호했어요. 자, 그러면 강화도 조약은 어떻게 맺은 거냐면, 우리나라 중요합니다. 최초의 무슨 조약이냐면 근대 조약이에요. 우리나라가 최초로 근대에 맺은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며, 강화도 조약은 얘들아 첫 번째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청나라로부터 뭐 해라? 독립하세요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뒤에 좀 이따가 조약 보면서 다시 할 거고요. 청나라부터 독립을 시켜준다는 건 뭐냐면, 왜 그러냐면 얘들아 이런 거야. 일본 새끼들이 우리나라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청나라로부터 우리나라의 힘을 배제시켜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해주겠다라고는 하겠지만 결국은 뭐야? 일본 새끼들이 먹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중요해요. 완전 중요합니다. 무슨 조약이었냐면 바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왜 불평등 조약이었겠냐? 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일본이 승리했는데 우리나라 마음대로 했겠냐? 일본 마음대로 했겠냐? 그러다 보니까 일본 마음대로 불평등 조약인데, 이 불평등 조약에 대한 조항은 좀 이따가 옆에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최초의 근대 조약을 통해 갖고 드디어 고종이 뭘 하게 되냐면 얘들아, 일본의 개입으로 인해 갖고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은 갑신정변은 실패하게 되고요. 김옥균이랑 박영료는 일본으로 졸라 도망가십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박영료는 나중에 갑오개혁 때 다시 들어오시게 되고요. 그리고 누구지? 그분. 김옥균은 얘들아 어디 중국에서 그 고종이 보낸 그 암살단에 의해서 사살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김옥균의 끝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영료는 나중에 갑오개혁 때 다시 2차 갑오개혁 때 다시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생기는데,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잘 봐요. 그래서 결국은 갑신정변이 어떻게 돼? 실패하게 돼. 얘들아, 그러면 하나의 정변이 일어나고 또한 누가 들어와서 청군이 개입했잖아. 또한 일본의 공사관이 또 개입을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뭘 맺을 수밖에 없어? 다시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조약은 누구랑 맺었냐면요, 조선이랑 누구랑 맺냐면 일본을 맺게 되는데, 무슨 조약이라고 하냐면 그걸 한성조약이라고 맺는데, 이거는 그냥 그래요. 이 정도야.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조약을 하나 더 맺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맺는 게 아니고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맺게 되는 조약이 하나 생기게 돼. 왜 그러냐면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일본 공사관도 우리나라에 개입을 했지만 청나라가 개입해갖고 걔네들을 다 두들겨 패준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랑 일본 사이에 어떠한 거래적인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조약이 바로 텐진 조약인 겁니다. 텐진 조약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얘네가 맺은 게 뭐냐면요, 한반도 우리 조선이라는 땅에 진출을 할 때는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서로 협약, 허락하에 들어오자라는 걸 맺게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가? 그러니까 봐봐, 우리 지금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청나라가 개입을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존나 웃기지 않아? 우리나라 땅인데 왜 계속해서 지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어. 응? 야, 이런 게 지금은 없을까? 지금도 있어 얘들아. 육자회담 본 적이 있니? 너네 혹시 들어봤니? 육자회담이라고? 야, 육자회담 그거 되게 웃긴 거야. 우리나라랑 북한 둘의 문제를 다른 나라,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애들이 와갖고 지들이 협약하는 거야. 회담하고. 왜 그래?
우리가 약해서 그래. 자, 보세요. 암울하지. 하여튼 그래. 그래갖고 텐징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들아 이거야. 나중에 동학농민운동에 의해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바로 텐징 조약 때문에 그런 거야. 오케이? 왜? 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무슨 성격이 나타나게 되는 거냐면 외세 성격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외가 누구냐면 일본 새끼들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방공령을 통해 갖고 농민들이 결국은 뭐 일본 새끼들을 존나 싫어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겁니다. 방공령 지도인데요. 자 보시면요. 황해도랑 한경도에서 방공령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 잘 봐. 황해도 우리나라 북부지방과 황해도 방공령이 일어나게 되면 얘들아 당연히 가져가기 가장 편한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원산바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원산바다를 뭐 하는 거야? 막은 거야 얘들아. 방공령을 통해 갖고. 이해 가시죠? 그런데 이거를 얘들아 뭐 했다라는 거야? 뭘 넘겨? 그래. 시를 맞추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 아이들은 일본은 무역에 뭐가 생기게 돼? 차질이 생기게 되고 그거에 대한 뭘 물어달라? 뭐긴 뭐야? 배상금을 물어달라 그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이게 무슨 사건이야? 이게 바로 방공령인 거야 얘들아. 또한 우리 조선 같은 경우는 얘들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산업화가 발달한 나라야. 그지? 산업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영국이랑 똑같은 거야. 18세기 산업혁명 면직물로 하잖아. 그래서 면직물과 섬유 같은 거를 부산으로 집어넣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뭘 갖고 가냐면 곡물이나 인삼 같은 거 가져가는 이런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좀 늦게 하는 거지만 보세요. 방공령 하면서 한꺼번에 하려고 했던 건데요. 뭐냐면 이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아까 여기 봤을 때 우리 뭐라 그랬어? 간행이정, 면리, 심리를 체크해 놨었어. 그지? 간행이정 심리가 뭐라 그랬어? 이렇게 땅이 있으면 요 심리만큼만 일본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었던 거야 얘들아. 이해 가시죠? 그런데 이 간행이정 심리가 얘들아 언제냐면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얘들아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그랬어? 청나라의 개입으로 청나라의 도움을 받잖아. 그러니까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뭔가를 요구하게 돼 얘들아. 야 나 우리 이거 해줘 라고 요구하는데 그게 뭐냐면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라는 걸 맺는데 잘 봐 얘들아. 조선과 청나라는 상민을 통해 물과 땅을 통해서 무역을 하는데 잘 봐. 이게 얘들아 간행, 이정이 없는 거야. 쉽게 말해서 청나라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어떠한 섹터가 정해져 있지 않아.